어제는 결혼식 하느라 고생 많았어, 자기야. 우리가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니 얼떨떨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뭔가 야릇한데? 자기랑 부부가 되기 위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인내해왔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게 돼서 너무 뿌듯하다. 그랬어? 너가 어디 보통 여자니?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고집센 여자는 피곤하다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뜯어말리는 거 내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여기까지 온다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어머니가 날 그렇게 반대하셨다고 그 말을 이제야 해?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날 그렇게 싫어하셨다니 살짝 충격인데? 그게 뭐 좋은 말도 아니고 굳이 결혼 전에 자기한테 다 터놓을 필요 있어? 안 그래도 결혼하면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 소리가 오고 가고 피곤하다고 하던데 결혼 전부터 모순을 만들어서 좋을 거 없잖아. 엄마 말은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하고 내 인생은 결국 내가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누가 뭐래도 난 학력도 높고 직업도 좋은 자기가 최고로 좋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기가 센 것이 살짝 흠이긴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그런 당신이 든든해서 오히려 더 좋아. 결혼하면 자기가 해주는 밥 먹고 자기가 빨아주는 옷 입고 살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무슨 소리야? 집안일은 반반씩 하기로 하지 않았어? 뭐 그러기로 한 건 맞지만 부부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무자르듯 반반으로 딱 갈라?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더 해야 하는 거잖아. 내 친구들 보니까 결혼 전에는 다들 반반씩 한다고 약속하고 결혼 후에는 결국 여자가 다 맡아서 하더라. 아무래도 남자들은 살림을 배운 적도 한 적도 없으니까 어설플 수밖에 없으니까. 누군 살림을 배운 적 있어서 해? 나도 공부만 하고 곱게 큰 딸이야.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집안 살림은 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배우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 뭐 그렇겠지. 알겠어. 일단 살림은 반반씩 하겠다고 약속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중에 못한다고 뒤엎을 것 같으니 불길한 예감은 뭐지? 그런 거 아니야. 나 못 믿어? 글쎄, 그럼 이건 어때? 우리 엄마랑 합가해서 살면 좋을 것 같지 않아? 우리 엄마가 와서 살면 살림을 몽땅 다 맡아주시니까 우린 누가 살림을 더하느니 덜하느니 싸울 필요가 없어지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서 편하게 쉬고. 얼마나 좋아.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결혼은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결혼하고도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거면 결혼은 왜 해? 결혼은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해서 매일 같이 있고 싶어서 하는 게 결혼이고. 엄마랑 같이 사는 건 그냥 생활의 필요에 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어머니는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 자기도 인정하지 않았어. 내가 고집이 세서 날 싫어한다고. 처음 자기네 집에 인사 갔을 때 식사하고 과일을 내왔는데 내가 눈치 빠르게 과일 껍질을 깎지 않았다고 대놓고.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를 씹어먹었는지 과일도 깎아서 손에 쥐어줘야 한다고 비꼬시고. 상견례 할 때는 옛날에는 결혼하면 무조건 시댁에 들어와서 살고 시부모한테 효도를 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자기들끼리만 재미있게 살려고 한다고 쓴소리 하셨잖아. 그때 어머니의 말씀이 신경 쓰인다고 결혼을 조금 미루자고 했을 때 자기 뭐라고 했어? 절대 어머니와의 합가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결혼하기로 한 건데 결혼식 치른 다음날 바로 어머니와의 합가말을 꺼내니? 나도 합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울면서 나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는 걸 어떡해. 형수님이랑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라고. 방 한 칸만 주면 우리 집에 와서 조용히 살겠다고 하는데 그런 엄마를 어떻게 내치란 거야? 애초에 우리 신혼집에 어머니가 들어와서 살 방이 어딨어? 당신 옷 있는 방 있잖아. 엄마는 거기면 된다고 하셨어. 다른 집 심술궂은 시어머니들처럼 안방을 내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방 한 칸이면 된다고 하시는 것만 봐도 며느리인 당신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알 수 있지 않아? 그 방은 나중에 아기 낳으면 아기 방으로 하려고 했는데 멋대로 어머니 방으로 하자고 하면 어떡해? 아기는 아직 생기지도 않았으니까 먼저 엄마가 들어가서 살고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되잖아. 그때 가서 무슨 방법? 그렇게 무던한 형님하고도 안 맞아서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는 어머니와 내가 조용하게 한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만 성질 좀 죽이면 충분히 조용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왜 성질을 죽이고 살아야 한단 거야? 날 낳아준 엄마니까 좀 져주면서 살 수도 있잖아. 꼭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이겨먹어야 성이 차는 사람이야, 당신은. 맞아, 난 결혼하면 시댁과 남편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살던 그 옛날이 어머니들이랑은 달라. 경제적 독립을 완전하게 이룬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살 이유 없잖아.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우겨도 난 엄마가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고 이미 허락했고 엄마도 들어오시겠다고 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무조건 우리 집으로 오니까 그렇게 알고 더 이상 내 말에 태클 걸지 마. 결혼 전에는 내 말을 귀담아 듣는 흉내라도 내더니 이젠 결혼했다고 배째라는 거야? 그래, 결혼했으니까 내가 가장이고 가정일은 가장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야. 내 말에 복종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나랑 결혼했어? 나랑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같이 살겠단 말은 날 평생 남편으로 존중해주겠다는 뜻이 아니었어? 알겠어. 네 생각은 아주 잘 알았어. 그럼 내 물건은 다 치우면 되지? 그래, 우리 엄마가 편하게 사실 수 있게 자기 물건은 깨끗하게 다 치워. 그렇게 할게. 진즉에 그럴 것이지. 이봐, 내 말에 순종하니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니? 귀엽고 사랑스러운 게 좋으면 강아지랑 결혼하지 그랬어. 또 반항이야? 야무진 건 좋지만 너무 반항하면 남편한테 미움받는다. 오후에 연차 내고 집에 가서 내 짐 다 치울게. 퇴근하고 치워도 되는데 굳이 뭘 연차까지 낸다고 그래.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그래. 알겠어. 우리 엄마랑 비교하면 자기가 손이 좀 느리긴 하지. 암튼 고마워 여보. 내 말에 순순히 따라줘서. 그날 저녁,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집안 꼬라지가 왜 이래? 가정가구는 다 어디로 간 거야? 이제 퇴근했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그딴 헛소리는 됐고 집안 물건들이 다 어디 갔냐고. 내 물건은 다 치우라고 하길래 내가 몽땅 다 치웠는데 뭐 문제 있어? 아니 난 우리 엄마 방에 있는 물건들을 치우라고 했지. TV, 냉장고, 세탁기, 소파 같은 필수품들을 치우라고 한 적 없는데. 집안 물건을 몽땅 다 치워버리면 우린 어떻게 살아? 우리가 아니라 너겠지. 결혼했으면 우리 집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가져간 가정가구 다 싣고 와? 싫어. 내가 산 물건들은 앞으로 내가 쓸 거야. 그러니까 자기랑 난 결혼했고 이 집에서 같이 살 건데 물건들을 왜 밖으로 가져가냐고. 아직도 모르겠어? 난 너랑 안 살겠다고 내 물건들을 몽땅 다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을? 아니 왜? 우리 서로 사랑해서 어제 결혼한 거 아니었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유별난 시어머니랑 같이 합가해서 살 자신이 없단 건 그만큼 널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굳이 같이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짐 빼기로 한 거야. 내 짐을 다 빼니까 집이 훤하고 좋지? 이제 그렇게 애틋한 엄마 불러서 같이 아기자기 예쁘게 잘 살 일만 남았네. 아니 엄마랑 뭘 아기자기하게 살아. 어제는 엄마가 와서 살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어? 사람이 말하면 말한 대로 약속을 지켜야지 이러는 게 어딨어. 난 내 짐을 치우겠다고 했지. 니네 엄마를 받아들인다고 한 적 없어. 나랑 이혼하겠단 거야? 결혼하자마자 겨우 이런 일로 이혼녀가 되고 싶어 진심? 결혼식을 한 건 맞지만 호적은 깨끗해서 그래도 다행이지 뭐야. 무슨 소리야. 호적이 깨끗하다니. 너 저번에 혼인신고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게 알고 보니 부부가 같이 동행해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혼식하고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가서 하려고 했는데 결혼식 다음 날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뭐라고? 난 너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줄 알고 엄마와의 합가 얘기를 꺼냈는데 우리가 아직 법적으로 남남이라고. 그거를 이제야 얘기해. 왜 미리 알았으면 어머니와의 합가는 혼인신고 뒤로 미룰 생각이었니? 혼인신고가 무슨 족쇄도 아니고 혼인신고를 했다고 내가 영원히 너한테 끌려다닐 줄 알았어? 3년이나 만난 남자가 이런 바보 멍충이란 걸 이제야 알게 되다니 나도 내가 한심하다. 그럼 정말 이 집에 다신 안 돌아올 생각이야? 돌아갈 생각 없으니까 짐 빼. 그 집은 우리 엄마가 월세 내놓기로 했어. 엄마 집이니까 엄마 맘대로 해도 되지? 여기서 나가라고 하면 난 어디로 가란 말이야? 갈 데 없음 거기서 살아도 돼. 매달 월세 100만만 내면 월세 입주자로 받아줄 수 있어. 그게 내가 월세 100만씩 낼 처지가 아니야. 우리 회사 경영난으로 다음 달에 문 닫기로 했거든. 그렇게 큰일을 왜 이제야 얘기하니? 아니 뭐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시 취업할 생각했지. 자기도 잘 벌고 있으니까 내가 당분간 좀 쉬어도 별 문제 없을 줄 알았지. 내 수입을 바라고 애미랑 아들도 백수가 나한테 얹혀 살 생각을 했단 거야? 결혼하면 전업주부하는 여자들 많잖아. 요즘은 회사에서도 남자 여자 똑같이 일하니까 남자도 주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남자 여자를 떠나서 잘 벌고 능력 있는 사람이 벌고 좀 기우는 쪽이 집에서 살림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난 자기가 그렇게 꽉 막힌 여자인 줄 정말 몰랐다. 내뱉는 말마다 모순 덩어리잖아.
집안일 하기 싫어서 지 엄마 데리고 와서 살겠다며? 근데 자기도 집에서 살림하겠다고? 애도 없는 집에 할 집안일이 뭐가 그리 많다고 엄마와 아들 둘이서 전업주부 하겠다고 나대는 거야? 기가 막힌다. 놀고 먹겠단 말을 정말 당당하게도 하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네 집에서 나가. 월세 낼 능력도 없는 입주자는 사절이야. 제발 그렇게 쌀쌀하게 말하지 마, 자기야. 우리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천지신명 앞에서 부부이혼을 맺은 부부잖아. 부부 좋아하네. 자기란 소리도 하지 마. 역겨우니까.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식을 한 건 내 평생의 오점이자 흑역사야. 사흘 시간 줄게. 그 집에서 나가. 잠시 후. 우리 아들한테서 다 들었다. 네가 우리 아들이랑 그만 살겠다고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단 게 사실이니? 네, 그 대단한 아드님한테서 들으신 그대로다. 사실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도 어머니랑 합가하는 일도 결혼 전에 한마디도 없다가 결혼식을 한 다음에 다 폭로하는 비열한 인간이랑은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차버리기로 했습니다. 뭐야, 내 아들이 공인이 차버리게. 내가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깨질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네가 뭔데 함부로 차버리긴 차버린단 거야? 큰아들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아들 부부 이혼시키려고 이간질하다가 실패하고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신혼인 작은아들 부부네 집에 와서 못다한 며느리 시집살이를 계속하려고 한 못된 노인네가 아들의 결혼을 보기 좋게 깨부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행패해요? 전 그쪽 며느리도 아니고 생판남인데 왜 저한테 반말 찍찍 갈기면서 무식하게 구세요? 뭐 무식, 너 지금 나보고 무식하다고 했니?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며느리 괴롭히는 것밖에 없고 아들 며느리 집에 기어들어서 집안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혼시키는 짓이 무식한 짓이지 그럼 현명한 어머니인가요? 아들 집에 가서 며느리를 가르치면서 사는 건 모든 시모들이 다 하는 것이야. 아들을 낳는 그 순간부터 나한테 주어진 권력이란 말이야. 이런 것도 맘대로 못하면 아들 할 필요 있니? 그 옛날에 내가 아들 둘을 낳고 동네를 돌 때 난 정말 배 내밀고 고개를 들고 다녔어. 아들을 둘씩이나 낳은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동네 어르신들이 너무 칭찬해 주시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아, 그러셨어요? 세상의 반이 남잔데 아들 낳았다고 배 내밀고 유세 부리는 무지몽매한 여편네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웃기고 자빠졌네요. 뭐야, 여편네? 네, 전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뱉어내는 성격이라 듣긴 싫겠지만 그래도 뒤끝은 없으니까 너무 노여워하시진 마세요.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을 봤나? 혼인신고를 안 한 건 오히려 신의 한 수야. 굳이 이혼시킨다고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서 정말 다행이야. 너 같은 거랑 같이 살면 내가 혈관이 찢어져서 제명에 못 살지. 아, 그러세요. 저도 그쪽 같은 할망구랑 찢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몰상식한 여편네랑 고부가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서로 다행인 일이니까 두 번 다시 저한테 연락하지 말고 제 집에서 짐이나 빼라고 귀한 아들한테 교육 똑바로 시켜요. 그 후. 그 후 남편인지 남친인지 헷갈리는 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저희 엄마 집에서 나갔고 갈 곳이 없었던 그두 모자는 반지하 방으로 이사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문을 닫자 백수가 된 그 인간은 몇 달 동안 방황하다가 더 이상 파먹을 돈이 없자 어쩔 수 없이 전 직장보다 연봉이 훨씬 낮은 곳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더 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바로 헤어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요. 시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당신 대체 어디를 간 거야? 우리 엄마가 가시는 마지막 길도 배웅하지 않는 여자는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나랑 법원에 가서 이혼해.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 장례식이라니? 어머니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을 하는 것이지. 그럼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수에 입혀서 화장시킬까? 내가 아침부터 장례식장으로 오라고 몇 번이나 문자를 하고 전화를 했는데 한결같이 무시하고 대체 뭐 하자는 거야? 나랑 그만 살겠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럴 리가 없잖아. 방금 확인해봤는데 문자랑 부재중 전화 찍힌 거 없는데? 이젠 오리발까지 내밀겠다. 아침부터 어디 나가서 남자랑 뒹구느라 전화기가 울리던 말던 신경도 안 썼겠지. 당신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리 남자가 좋고 짜릿한 불륜이 맛에 홀딱 빠졌다고 해도 그렇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어?
우리 엄마 당신한테 시집살이 한 번을 안 시키고 그 정도면 정말 보기 드문 훌륭한 시어머니 아니야? 우리 결혼할 때 집도 장만해주고 차도 사주고 각종 가정가구도 최신형으로 다 사줬는데 그 은혜에 그딴 식으로 보답하는 거야? 제발 부탁인데 자기 말만 하지 말고 내 말도 좀 들어줘. 난 정말 당신한테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일단 어머니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다시 보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 그쪽으로 갈게. 장례식장 주소 보내줘. 아니, 필요 없어. 우리 엄마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올 필요 없으니까 법원에 나가. 당신같이 인정머리 없고 독한 여자랑 더 이상 하루도 같이 못 사니까 이혼해. 그러니까 오해라고 하는데 왜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야? 결혼하고 5년 동안 한 번도 시자라고 어머니를 싫어한 적이 없는 내가 일부러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 지금은 이혼보다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게 우선이니까 장례식장 주소 좀 알려줘 부탁이야. 오지 말라고 하면 오지 마. 엄마 아들이자 상주인 내가 넌 꺼지라고 하면 꺼지면 되는 건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당신 혹시 우리 엄마가 부자니까 유산이나 뜯어먹으려는 심산으로 이러는 거야? 며느리한테는 상속권이 없으니까 헛물키지 마. 어머니 재산 바란 적 없어. 그 말을 누가 믿냐고? 아니, 애초에 당신 우리 집 재산 보고 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 이젠 당신이 하는 말은 몽땅 다 못 믿겠으니까 우린 갈라설 수밖에 없어. 오후에 같이 법원에 가. 애도 아니고 무슨 이혼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해? 일단 서로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잠시 후 어머니 살아계신 거 맞죠? 장례식장에 누워 계시는 건 아니죠? 무슨 소리니? 내가 왜 장례식장에 가서 누워있는단 말이야? 농담이 지나치다, 수진아? 그러게요. 어머니 지병도 없으시고 어쩌냐게만 해도 엄청 활발한 모습으로 저랑 식사했는데 새벽에 돌아가셨단 말을 듣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연락해보는 거예요. 아니 대체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멀쩡히 살아있는 날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단 거야? 설마 네 남편 그놈이니 그놈이 그래? 내가 죽었다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도 안 오는 며느리는 와이프로 인정 못하니까 이혼하자고 윽박지르더라고요. 그 미친놈이 그랬니? 이혼하고 싶으면 떳떳하게 이혼해달라고 할 것이지 비열한 잔머리를 굴렸다 그거지. 그래서 어쩔 생각이니? 바보처럼 이혼해줄 건 아니지? 글쎄요. 난 무조건 네 편이니까 절대 그놈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마. 남자 새끼가 저러는 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 그놈 요즘 좀 수상한 구석은 없었니? 신경 쓰이게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셔츠에 파운데이션을 묻혀오기도 하고 팬티를 뒤집어서 입고 오기도 하고 뭔가 의심스러운 점은 있었지만 설마 싶어서 아니랬던 것 같아요. 하긴 3년 전 니들 결혼할 때 걔가 조멸 안 했었니? 어릴 때 부모가 정략 결혼으로 정한 여자랑 절대 결혼 못한다고 너랑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수면제를 반통이나 먹고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위세척하고 그 난리법석을 떨면서 겨우 얻은 너잖니. 근데 그렇게 어렵게 가진 널 배신한다는 건 너나 나나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냐고? 그렇다고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잘 준비해서 그놈 입에서 모든 걸 다 자백하게 만들자. 사후로 유산 상속권도 없고 이혼하자고 하니까 이젠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겠다고 결심했니? 왜? 나한테 다 들키고 나니까 무서울 것도 없어서 아예 내 연남 집에 기어든 거야? 사흘이나 생각할 시간 줬으면 됐어. 이제 더는 잘못된 우리의 만남에 아까운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 법원에 가. 당신 여자있니? 지가 내 연녀랑 노란한 주제에 날 바람난 여자로 모는 거야? 나한테 여자가 어딨어. 생사람 잡지 마. 내가 2, 3일 동안 뭘 했다고 생각해? 사람 붙여서니 뒷조사를 했어. 뭐라고? 너 여자 있잖아. 증거 다 갖고 말하는 거니까 똑바로 답으러. 아, 그래. 나 현숙이랑 만나고 있어. 너랑은 달리 현명하고 정숙하고 부드러운 여자야. 정말 바람났단 말이야?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단 말이 이럴 때 두고 하는 말이네. 뭐라고? 아까 뒷조사 다 했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거 뻥인데? 그렇게 말하면 네가 지 입으로 술술 분다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엄마가 어떻게 말해?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에 갔단 거 몰라? 무슨 소리야? 어머니 지금 나랑 같이 있는데? 오늘 내 생일이라고 어머니가 명품백을 선물하겠다고 하셔서.
백화점에 와서 가방 하나 사고 지금 카페에서 간단하게 디저트 먹고 있는데? 뭐라고? 당신이랑 엄마가 왜 같이 데이트하고 그래? 엄마랑 당신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어? 처음부터 쭉 친했는데? 근데 우리가 친하게 지내면 너가 자꾸 질투해서 네 눈을 피해서 가끔 만나 차 마시고 밥 먹고 백화점 돌고 했는데? 유아일 때는 잘 때 엄마가 몸만 좀 돌려도 귀신같이 깨서 자기 쪽으로 눕지 않으면 잠을 안 자고. 좀 커서는 아빠가 엄마랑 친근하게 대화하는 것조차 질투하고 엄마를 독차지하려고 하고. 성인이 된 다음에도 엄마가 친척이랑 지인이랑 만남을 가지면 언제 집에 오냐고 전화를 해대는 통에. 어머니가 아주 귀찮아 죽을 뻔했다고 하시던데? 결혼하고는 그나마 엄마에 대한 집착이 많이 적어졌는데 그래도 며느리랑 친하게 지내면 또 유치한 질투를 부릴까봐. 당신 몰래 나랑 어머니 주기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는데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왠지 기분 좋은데? 둘이서 짜고 날 속였단 거지. 용서 못해. 용서 못하면 뭘 어쩔 건데? 그런 건 이제 다 의미 없는 일이니까 됐고 내 연녀그 현숙이란 여자에 대해서나 불어. 내가 왜 그녀한테 가서 위자료 뜯어내려고. 꿈도 꾸지 마. 내 여자는 내가 지켜. 네 입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 붙여서 알아보면 되는 일이야. 어머니가 뒷조사 비용 전액을 내준다고 하셨으니까 난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비용을 네 내연녀한테 다 청구할 텐데 괜찮겠어? 그냥 지금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게 좋을 텐데? 어떤 년이고 어디에 사는지 똑바로 다 털어.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왜 그랬는지 내가 납득이 되게 변명이라도 좀 해봐. 그녀는 58살 나이답지 않게 피부도 반짝반짝 빛나고 주름도 없어. 항상 웃는 얼굴이고 언제나 포근한 품으로 날 안아줬어. 25살이나 많은 여자랑 바람 폈단 거야? 그 머리 정상 맞아. 어디 나사라도 하나 빠진 거 아니야? 어머니가 59세인데 어떻게 엄마 버린 늙은 년이랑 더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어머니 보기 미안하고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이런 취향을 가지게 된 데는 엄마 탓도 있는데 내가 왜 엄마한테 미안해해야 한단 거야. 어릴 때 날 이뻐해주기만 하시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엄격하게 대하니까 내가 충격받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 뭐라고? 못난 놈이 변태 같은지 불륜을 애미 탓으로 돌리겠다고? 내가 괜히 너한테 엄격하게 했니?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놈이 계속 엄마한테 안겨서 아기 노릇만 하려고 하는데 그럼 계속 우쭈쭈하면서 받아줘야 하는 거니?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가방 제자리에 놓고 옷 벗어서 걸어놓기. 밥 다 먹으면 그릇 싱크대에 가져다 놓고 과자 먹고 봉지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그런 건 유치원생들도 하는 건데 그게 엄격한 거였니? 그래도 난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단 말이야. 엄마 품에서 더 애교 부리고 싶었는데 엄마는 내가 강해지기만을 바랬잖아. 넌 장차 아빠의 사업을 물려받을 후계자인데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아기 노릇만 하는 걸 지켜봐야만 했니? 난 내 아들이 나이에 맞게 성장하고 강해지기를 원했고 그렇게 교육했을 뿐이야.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어. 강하고 똑똑하게 키우려고 많이 노력했고 명문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인간굿이라면서 잘 사는 걸 보고 위안을 느꼈는데 결국 이딴 식으로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는 거니? 설마 아빠한테도 다 얘기한 거 아니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실시간으로 네 아빠한테 다 보고하고 있어. 아니, 그걸 아빠한테 다 얘기하면 어떡해? 그럼 내가 후계자가 될 수 없잖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니? 후계자는 누나와 진혁이 중에 한 사람을 뽑을 거니까 넌 이제 아빠 사업에 신경 꺼. 아니, 내가 장남인데 당연히 내가 사업을 물려받아야지 이러는 게 어딨어. 넌 아빠가 평생 어렵게 일구어 오신 사업을 물려받을 제목이 안 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빠는 처음부터 네가 못 믿어왔지만 그래도 장남이라고 기회를 주고 성장하기를 기다려주셨어? 근데 넌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기다려도 1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고 사업할 사장이 될 됨됨이가 안 된다는 확신이 서셨대. 부모 나이 버린 여자랑 노란한 니놈 얼굴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 회사에서도 나가고 본가에도 다신 발걸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내연녀를 찾아가던 혼자 살던 알아서 해. 다만 갈 땐 가더라도 수진이한테 위자료는 주고 깔끔하게 이혼하고 가. 회사에서도 잘리면 그녀가 날 안 받아준단 말이야. 내가 돈을 많이 써주니까 날 받아준 건일 수도 있는데 돈도 없는 내가 가면 반겨주겠냐고. 설마 그 여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인 거야? 거기서 일한다고 하기보다 거기 사장이야. 할 말을 잃었다. 그 여자는 그냥 영업을 한 것일 뿐인데 멍청한 넌 이혼까지 하고 그 여자와의 재혼을 꿈꿨단 거니. 그 여자가 퍽이나 너 같은 문해충이랑 결혼하겠다?
아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들 보고 문해충이라고 하는 건 너무했잖아. 1%도 너무한 거 없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내가 널 낳았단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2번 다시 우리 앞에 한심한 그낯장 내밀지 말고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너 혼자 알아서 살아. 그 후 그 후 전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고 전 남편이랑 이혼했고, 전 남편은 부모님한테 절연당하고 아버님의 회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빈털터리가 돼서 사랑하는 현숙 씨를 찾아 유흥업소에 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다시 저한테 돌아오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어이없어서 웃음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너 아침에 청소는 하고 출근했니? 당연하죠. 청소랑 설거지는 물론 빨래까지 돌리고 널고 출근했는데요. 청소를 했는데 창문틀에 먼지가 까맣게 쌓였니? 출근하는 날에 어떻게 창문틀 먼지까지 청소해요. 그런 건 주말에 몰아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신경이 쓰여서 그래? 난 집안 어느 한 구석에라도 먼지가 있으면 신경이 쓰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잖니. 화장실도 매일 뽀득뽀득하게 닦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대충 물로 헹구고 마는 건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청소법이니? 그딴 식으로 청소해놓고 우리도 노인네가 미끄러져서 뒤통수라도 깨길 바라는 거니? 설거지도 그래 그릇을 싹 닦아서 수납장에 정리를 해야지 물기 있는 걸 그대로 쌓아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렇게 차곡차곡 건조대에 쌓아서 자연건조시키는 게 행주로 닦는 것보다 더 위생적이어서 전 그쪽을 더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살림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어머니 맘에 드시게 어머니가 직접 하시면 될 것을. 어머니는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고 감나라 배나라 불평불만 잔소리만 늘어놓으시면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들어요. 뭐야, 시애미 가르침에 거부감이 들어. 이래서 못 배워먹은 여자는 집에 들이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던 거야. 근데 여우 같은 네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려서 이 지경이 된 거잖니? 네가 이 정도로 싸가지 없이 시애미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는 못돼 먹은 여자인 줄 알았으면 그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고 내 목이 칼이 들어와도 절대 니들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일까? 짜리몽땅에 까무잡잡한 게 수완도 좋지? 어떻게 우리 아들같이 잘생긴 남자를 꼬셔서 우리 집에 성공적으로 입문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의문투성이다. 뭔 그리 대단한 가문이라고 제가 입문 못할 건 또 뭐가 있어요? 제가 전문대 졸인 거요? 전문대를 나왔던 4년제를 나왔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능력을 갖췄으면 됐지 대체 언제까지 제 학력을 물고 늘어질 생각이세요? 한 사람한테 있어서 학력은 신분증과도 같이 네 모든 걸 낱낱이 설명하는 지표란 것도 모르고 무식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전문대졸이란 건 단순히 졸업장 한 장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게으름을 피웠고 네 머리가 얼마나 아둔하며 자식 교육에 대한 네 부모의 태도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인데 그래도 학력이 안 중요하니? 그러는 어머니는 중졸이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둔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어머니 부모님은 또 얼마나 무지몽매한 분들이셨는지 저 나름대로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싸가지를 봤나? 내가 이 말하면 이렇게 대꾸하고 저 말하면 저렇게 대꾸하고 넌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안 배우고 말대꾸하는 것만 배웠니? 시대가 다른데 너랑 날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거야?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단 거야? 네 엄마는 딸 자식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네가 이토록 발칙하고 방자한 건지 난 그것이 궁금하다. 공격하고 싶으면 저한테 하시고 제 친정엄마는 건드리지 마시죠. 그것만큼은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것이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전 어머니의 머릿속이 더 궁금합니다. 아들과 잘 살아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왜 허구한 날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계시는지 진심 그 심리가 궁금하네요. 세상에 고마운 사람이 없어서 너한테 고마워하니? 생김새 목소리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 다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행동마저 당돌하기 그지없으니까 네 엄마가 욕먹는단 건 왜 모르는 거야? 할 말을 또박또박하는 건 야무진 것이지 당돌한 게 아닙니다.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네 똥이 제일 굵어댔니?
그렇게 천박한 말씀을 입에 올리시면 세상 모든 중졸분들의 얼굴을 깎아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건 옷 입는 거랑 마찬가지로 반듯하게 단정하게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기본도 친정에서 못 배우셨나 봐요, 어머니는? 그 주둥이 그만 다물어. 몸에서 아주 사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마. 그래요. 저도 일해야 해서 바쁜데 다행이네요. 그럼 저녁에 집에 가서 봬요. 아,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시시콜콜한 일로 일하는 며느리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사부인 접니다. 네, 사부인 안녕하세요. 귀한 사부인 딸 자식 때문에 전 애들이 결혼하고 같이 사니 1년 동안 하루도 안녕 못했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애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혼자 사시는 게 외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아들한테 눈물로 호소하셔서 합가해서 상고로 아는데 안녕 못하셨다니요? 제 딸은 제 딸대로 신혼도 즐기지 못하고 시어머니랑 같이 사느라 나름 어려움도 많을 텐데. 그렇다면 그 합가는 대체 누구를 위한 합가인지요? 서로 불편한 합가를 하면서 서로 고달픈 생활을 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지요? 며느리가 따박따박 말대꾸 하면서 사람을 혈압 올리는 게 누굴 닮아서 그런가 의문스러웠는데 이제 보니 엄마인 사부인을 닮았나 보네요. 은근히 예의 갖추고 얘기하는 것처럼 쇼하면서 조곤조곤 지 할 말 다 하는 아주 나쁜 버릇을 그대로 딸 자식한테 물려주신 바람에 저랑 제 아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사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딸은 꼭 할 말만 하는 아이인데 대체 무슨 피해를 받으셨단 거예요? 며느리는 원래 할 말이 있어도 다 하면 안 되는 존재 아닌가요? 사부인은 저랑 동시대를 사셨으니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죠? 우리 그 시절에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존재 아니었던가요? 그 시절에는 많이들 그랬죠. 근데 이젠 시대도 많이 변했고 시어머니라고 해도 며느리를 종부리듯 부리고 대왕대비마마 노릇을 하려고 하면 곤란하죠. 아들 가진 게 유세인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단 걸 인정해야 대접받는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사부인은 아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자리란 원래 대왕대비마마와도 같은 자리인 거예요. 이 집에선 제가 제일 어른이고 제 말 한마디면 사부인 딸은 소방 맞고 친정으로 쫓겨날 수도 있단 뜻이라고요. 그래서요, 제 딸을 내쫓기라도 하겠단 말씀인가요? 지금처럼 반성이란 걸 모르고 제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런 말로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거라고 해두죠. 그래요, 경고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라니요? 뭐가요? 앞으로 딸 자식한테 어떻게 교육시킬 생각이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글쎄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결혼해서 독립한 딸 자식한테 제가 나서서 간섭하는 게 결코 바른 행동일까요? 전 제 딸을 믿습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잘할 애니까 사부인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 애를 지켜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참나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남자한테 버림이나 받았지. 아무리 똑똑한 척하면 뭐해요. 딴 년한테 남편을 뺏긴 헛똑똑이 주제에.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고 하던데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이. 사부인과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난 척하지 말아요. 뒤통수 맞는 수가 있으니까. 경고 감사합니다. 다음 날 어머니 집에 계시는 거 맞죠? 문 좀 열어주세요. 네가 유치원생이니 문 정도는 너 혼자 열고 들어와. 현관비번을 바꿔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란 거예요? 넌 재주가 좋다고 매일 잘난 척하잖니? 재간 있으면 어디 한번 네 힘으로 들어와봐. 유치하게 대체 왜 그러세요? 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이런 유치한 괴롭힘에 같이 놀아날 심적그리고 체력적인 여유 없으니까 빨리 문 열어주시죠. 1년 동안 무시하고 괴롭혔는데도 아직도 우리 집에 붙어있을 궁리하는 건 착한 거니 아님 모자란 거니? 네가 착할 리는 없을 테고 남자가 그렇게 좋니? 내 아들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죽어도 우리 집 귀신이 될 생각으로 우리 집에서 버티고 있는 거야. 말대꾸는 해도 집안일은 나름 깔끔하게 잘하길래 가정부를 들인셈치고 참고 살려고 했는데 이젠 한계야. 더는 너랑 같이 못 살아. 다른 건 다 참아도 미운 사람이랑 한 집에 같이 사는 건 도저히 더는 못 해먹겠어. 네 집은 네 친정으로 다 보냈으니까 오늘부터 네 친정에 가서 살아.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할 텐데 뇌로 생각은 해보고 이딴 짓 하는 건가요?
어디서 감히 가짜는 협박을 하고 자빠졌어. 너 같은 걸 내쫓는다고 해서 내가 땅치고 후회할 일이 뭐가 있다고 난리야? 내 아들이 있는 한 난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새며느리를 드릴 수 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썩어줘. 무지는 참 무서운 것이고 무지한 사람이 용기까지 가지면 비극이란 걸 다시 한번 알게 됐네요.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을 하고 쿨하게 집을 나가고 싶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1년 동안 어머니한테 신세진적이라곤 없어서 고맙고 안녕히 계시라는 말은 못하겠네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말고 꺼져. 내내 앞으로 고생 바가지로 하고 인간 지옥이 뭔지 잘 음미해보세요. 일주일 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가스, 전기, 물, 핸드폰 요금, 독촉장이 날라왔는데 왜 전부 내 이름으로 돼 있어? 그리고 낮에 백화점에 가서 카드를 긁으려고 했는데 사용정지된 카드라고 하던데 당신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카드는 내가 정지시켰고 각종 공과금이 빠지는 통장도 다 당신 통장으로 바꿔놨어. 당연한 거 아니야. 난 이제 그 집에서 안 사는데 내 이름으로 돈이 빠져나간다는 게 이상하잖아. 당신 그냥 친정에 가서 좀 있다가 오기로 한 거 아니었어? 우리 엄마 화가 좀 가라앉으면 사과하고 다시 들어온다고 해놓고 왜 다신 안 들어올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야? 낮에 백화점에는 누구랑 갔었어? 지금 여기서 백화점 얘기는 왜 나와? 당신이 집에 들어오는 얘기하고 있잖아. 당신이 딴 년이랑 바람을 피고 다니는데 내가 그 집 구석에 다시 들어갈 필요 있냐? 그 뜻이잖아. 뭐라고? 왜?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 바람 피잖아. 바람이 아니라 동창이랑 한두 번 만났을 뿐이야. 내가 바람이라고 할 때는 그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란 생각은 못 하는 거야? 결혼하고 3개월째 들어설 때부터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회사 그만둘 때 당신 뭐라고 했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개월만 시간 달라고 했지? 3개월 사이에 무조건 이직한다고 약속해놓고 8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집에서 놀고만 있는 백수 주제에. 어머니와 내가 고부 갈등을 겪을 때도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지? 그래, 그건 나와 어머니 사이 문제니까 당신은 빠질 수도 있다고 쳐. 근데 집안일도 하나 안 하고 밖에서 여자를 만나서 놀고 있었단 게 말이나 되니? 그것도 내 카드로. 집안일은 당신 버릇이 나빠진다고 엄마가 절대 못하게 해서 못했고 여자를 만났단 건 정말 오해야. 당신을 두고 내가 바람필 리가 없잖아. 남편한테 버림받는 것도 집안 내력이라고. 나도 우리 엄마처럼 남편이 바람펴서 버림받을 거라고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독서를 내뱉었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우리 엄마가 느낌이 쎄하다고 당신 뒷조사를 시작했고 금방 조사 결과를 전해받았어. 증거가 충분하니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이혼도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을 변호사한테 들었어. 벌써 변호사까지 다 찾은 거야? 짧디 짧은 일주일 사이에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엄마가 그렇게 얕잡아보는 전문대졸이지만 일처리 능력만은 나름 화끈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어제는 부장님한테서 승진 소리까지 들었어 나. 그럼 또 연봉이 오른단 말이네? 왜? 연봉이 오른다고 하니까 염치불고하고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 싶어졌니? 당신도 알다시피 나랑 엄마의 수입이라고 해봤자 엄마의 노령연금밖에 없는데 당신이 없음 우린 어쩌란 거야. 제발 부탁이니까 우릴 버리지 말아줘 여보. 새 여자 있잖아. 그년한테 먹여 살려달라고 해. 그 여자는 내가 백수인 줄도 모르고 나랑 결혼해서 취직할 꿈을 꾸는 여잔데 그 여자한테 뭘 기대하란 거야?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더니 꼴 좋네. 너한테 위자료 5천만 네 내연녀한테 2,500만 청구할 거니까 기대하고 있어. 아니 무슨 위자료를 5천만이나 내란 거야. 1년 동안 내가 네 엄마한테 받은 폭언들 몽땅 다 녹음하고 복제해놨고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 그리고 8개월 동안 내가 니들을 먹여 살렸는데 두 모자가 합심해서 바람을 피고 날 배신한 거에 대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 그 모든 걸 다 계산해서 5천만을 청구해도 될 것 같다는 변호사의 말이 있었으니까 불만 있으면 너도 변호사 찾아서 재판해. 나 그동안 번 돈도 엄마한테 다 들어가고 없단 걸 잘 알면서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찾으란 거야. 나랑 엄마가 다 잘못했어. 엄마도 지금쯤은 당신을 내쫓은 걸 후회하고 계실 게 분명하니까 너그러운 당신이 우리 모자를 용서해주라. 싫은데 내가 왜? 내가 미친 것도 아니고 바람핀 남편 놈과 그 애미까지 왜 먹여 살리니? 내가 결혼하기 전에 말한 적 있지? 다른 건 다 참아도 외도는 절대 못 참는다고. 유책 배우자면 유책 배우자답게 순순히 내가 요구하는 금액 지불하고 이혼하고 꺼져.
괜히 반항해서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는 게 지금의 상황을 제일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걸 기억해. 그 후 전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위자료 청구 내용 증명을 보냈고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돈이 없었던 전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던 집 전세금을 빼서 저한테 위자료를 지불했고 어머니와 함께 월세로 옮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편 내연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저한테 위자료를 지불한 후 전 남편과도 헤어졌다고 합니다. 공기업에 다니는 남자인 줄 알고 유혹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 등을 처먹고 사는 백수란 걸 알고 과감하게 손절한 것이겠죠. 지인들한테 가끔 듣는 소식에 의하면 전 남편은 지금도 퇴직과 이직을 반복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반품된 아들을 안고 사는 요즘이 행복한지 전시모한테 묻고 싶을 때가 있긴 합니다. 애미야, 오늘 고생 많았지? 그냥 밖에서 간단히 먹어도 되는데 굳이 생일상까지 차려준다고 했었어. 덕분에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 결혼하고 10년 동안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매번 이 늙은이 생일을 챙겨주는 갸륵한 그 마음 정말 고맙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인데요, 뭘. 맛있게 드시고 또 즐거운 생일이 되셨다니 저도 기분이 좋고 뿌듯해요. 시집살이 한번 안 시키시고 절달처럼 아껴주시는 어머니한테는 늘 감사한 마음뿐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내년에도 그리고 후년에도 쭉 어머니 생신을 챙겨드리고 싶으니까 건강하세요.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쩜 그렇게 이쁘게 하는지 내 며느리여서가 아니라 넌 정말 똥도 버릴 게 없는 귀한 애야. 부족한 내 아들이랑 살아준다고 고생 많고 또 예쁘게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애미야, 너 혹시 요즘 다이어트 하니? 아니요. 그래, 근데 왜 그렇게 살이 많이 빠졌니? 글쎄요, 저도 나이를 먹나 봐요.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지네요. 나이를 먹으면 점점 살이 더 찌는데 무슨 소리니? 넌 빠져도 너무 빠졌어. 일부러 다이어트 한 게 아니라면 무슨 병에라도 걸린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되는데 건강검진은 매년 꼬박꼬박 하고 있니? 건강검진도 다 했고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래도 너무 뼈밖에 없는 것 같아서 보기 안쓰러워서 그래. 설마 애비가 월급을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는 건 아니지? 돈이 없어서 굶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요즘은 다들 날씬한 걸 좋아하고 또 살이 빠지면 오히려 건강에 더 좋다고 하잖아요.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제 몸 관리는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난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나한테 얘기해, 알겠지? 네, 어머니. 어머니 말씀 잘 알아들었으니까 들어가세요. 그래, 수고해라. 일주일 후 할머니 저예요. 엄마가 이불 속에서 떨고 있어서 방금 열을 재보니까 40도인데 어쩌면 좋아요? 너무 춥고 아파서 밥도 못 먹고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떡해요? 엄마가 아프다고? 아빠는 뭐하고 너가 엄마 걱정을 하고 있니? 아빠는 아까 나갔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어디를 갔단 거야?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나갔어요. 뭐, 여자친구라면 아빠의 여자친구를 말하는 거니? 네, 아빠가 아빠 여자친구네 집에 간다고 했어요. 뭐야, 미안하다, 수연아. 어른들이 어리석어서 너한테 큰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가 누구를 만나러 가던 이제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전 그냥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엄마가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우니까 너무 무서워요. 엄마 이대로 죽는 건 아니죠? 엄마가 열은 나도 의식은 있을 거 아니야. 어서 구급차를 부르라고 해. 그 방법이 제일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야. 엄마가 그건 안 된대요. 구급차는 더 긴급하고 심하게 아픈 사람들이 타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전 알아요. 그 말이 거짓말이란걸요? 엄마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구급차를 못 부르는 거예요. 엄마한테 돈이 없다니? 엄마는 어른인데 어떻게 돈이 없단 거야? 아빠가 돈을 잘 안 주니까요. 매주 월요일에 8만만 주는데 그 돈으로 제가 먹을 걸 좀 사고 나면 엄마가 먹을 건 거의 못 사는데. 무슨 돈이 남아있어서 병원에 갈 수 있겠어요.
요즘 같은 물가에 일주일에 겨우 8만 원을 줬다고? 네 아빠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어이없는 짓을 했단 거니? 미안하다 수연아. 할머니가 아빠를 잘못 키워서 너랑 엄마를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갈게. 반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엄마 보험증이랑 준비해놓고 기다려줄래? 네, 할머니 그렇게 할게요. 조심해서 오세요. 그래, 고맙다. 할머니한테 연락해줘서. 1시간 후, 나 지금 응급실이다. 엄마가 이 시간에 응급실에는 왜? 어디 아프셔?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수연이 애미가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왔어. 그냥 감기 걸려서 열 조금 나는 걸 약 먹고 쉬면 되지. 굳이 이 밤에 엄마까지 불러서 그 고생을 시켰다고. 애미가 아니라 수연이가 나한테 도움을 청했어.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넌 여자친구네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끊었다며? 여자친구가 뭐니 여자친구가? 애비가 돼서 딸 앞에서 꼭 그런 추한 모습을 보여야 했어? 아, 그럼 뭐라고 해? 내연녀라고 해. 그게 애한테 더 충격일 것 같은데? 애가 충격을 받는단 걸 뻔히 알면서 애한테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나갔니? 그리고 애미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집에 들어갈 생각 없다고 단칼에 자르고 애한테 상처를 줬어? 내가 인간을 낳은 거니 아님 쓰레기를 낳아서 키운 거니? 네가 내 아들이란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애미랑 수연이한테 미안해서 그 애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그 사람이랑 수연이는 내가 밖에서 여자 만나고 있는 거 진즉에 알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없으면 갈 데도 없고 먹고 살 방도도 없으니까 다 포기하고 내 곁에서 나한테 부양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먹여 살리는 그들한테 내가 고개 숙일 필요 있어? 개소리도 너무 당당하게 짓거리니까 대꾸할 말조차 있게 돼버리네.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살려니 수연이 애미가 살이 쫙쫙 안 빠지고 됐겠니? 이제야 하나하나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이네. 수연이 애미의 웃는 얼굴 뒤에 왜 어두운 그늘이 져 있어 보이고 통통하던 애가 왜 뼈밖에 안 남았으며 이제 겨우 9살인 수연이 눈에 예전에 해맑은 미소를 잃었고 아빠의 곁에조차 안 가는지 이제야 다 이해가 돼?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으면서 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네 처자식들을 그토록 불행한 모녀로 만들어 놓아야 했는지? 그 뇌 속에는 뭐가 차 있길래 정상적인 인간이 가질 정상적인 사고조차 못하는 처지가 됐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너한테도 최소한의 양심이란 게 남아있다면 그 여자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널 믿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애미랑 수연이한테 더 이상의 상처는 주지 마, 알겠니? 내가 언제 그들을 버린다고 했어? 많진 않지만 먹고 살 만큼 돈도 주고 있고 공짜로 내 집에 살게 해주는데 그 정도 아량을 베풀었으면 됐지 뭘 얼만큼 더 해줘야 해? 수연이 애미도 나한테 불만이 없으니까 내 곁에 남아서 같이 살아주는 거 아니겠냐고. 수연이 애미는 너한테 미련이 있어서도 아니고 너한테서 밥 얻어먹겠다고 네 곁에 있는 것도 아니야. 아빠가 다른 여자한테 가는 건 싫다고 한 수연이의 말 때문에 지금까지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거야. 근데 이젠 더 이상 안 기다린다고 했어. 수연이가 아픈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를 선택한 아빠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려도 된다고 지 엄마한테 말했거든. 마지막 기회야. 애미랑 수연이를 잡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싹싹 빌어. 내가 왜 빌어? 그럴 일은 절대 없으니까 꿈깨라고 해. 처자식은 없으면 또 만들면 되는 일인데 뭐가 무서워서 뭘 잘못했다고 빌고 드냐고. 처자식은 다시 또 찾아도 되지만 엄마는 한 사람뿐이지 않니? 무슨 뜻이야? 나랑 인연을 끊기라도 할 작정이야? 그래, 네가 수연이랑 애미를 버리면 나도 널 버릴 거야. 나랑 인연을 끊는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아셨어?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두려울 거 하나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 처자식을 버리고 정말 두려울 것이 없는 세상이 올까? 내가 이 나이까지 먹으면서 산 경험을 보면 조강지처를 버리면 무조건 벌을 받게 돼 있는 것이야.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조강지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들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엄마는 나도 필요 없으니까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얼마 후, 이혼하고 내연녀한테 가니까 기분이 째지니? 나랑 인연 끊는다고 해놓고 왜 연락했어? 너가 소원대로 하늘을 훨훨 나는 기분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했어, 안 되니? 엄마가 그게 왜 궁금하냐고. 말투를 봐선 그 여자랑 쫑났나 봐. 여자한테 차이고 울상이 돼서 짜증이 빠이 들어간 말을 내뱉는 걸 봐선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처자식을 버리고 벌써 벌을 받았니? 지은 죄도 없는데 벌은 누가 벌을 받았다고 그래. 그 여자랑도 잘 만나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심심하면 노인정에나 나가. 잘 만나고 있긴 개뿔. 너 그 여자한테 차였잖아.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셨어? 네가 다니는 회사 전무인 내 동창한테서 들었어. 그 집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남자가 너였다며? 세상은 참 넓고도 좁단 말이야. 유부남인 걸 속이고 만난 여자가 지 회사 전무인 줄은 꿈에도 몰랐겠다. 그게 대체 뭔 개벽다귀 같은 말이야? 우리 회사 전무가 엄마 동창이라고. 전무랑 동창이면 진즉에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무슨 엄마가 아들의 출세에는 관심도 없어? 전무를 등에 업었으면 벌써 부장까지 갔을 텐데 엄마 때문에 겨우 과장밖에 못 달고 앞으로의 직장 생활도 위태롭게 됐잖아. 유부남인 주제에 멀쩡한 처녀랑 결혼할 꿈을 꿨는데 그럼 직장 생활이 순조로울 줄 알았니? 그 사람 딸은 네가 유부남인 것도 몰랐다며? 결혼 인사하러 널 집으로 데리고 간 날 아빠 입에서 처음으로 네가 유부남이었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널 차버렸다며? 차버리긴 누가 차버렸다고 그래? 지금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날 밀어낸 건 맞지만 곧 다시 나한테로 돌아올 거야.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쉽게 꺼지는 불꽃 같은 사랑이란 건 난 절대 안 믿어. 아니 그 아이는 다시 너한테 안 가? 가족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아이는 결코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처자식을 버린 쓰레기 같은 네 놈이랑 결혼할 리가 없어. 처자식보다 그녀를 더 사랑한다고 하잖아 내가. 그럼 순수한 내 마음을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난 처자식도 다 버리고 혼자가 됐는데 그런 날 버리겠다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 나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난 그녀를 사랑한 죄밖에 없어. 잔인은 가족을 매몰차게 버린 너 같은 놈을 보고 잔인하다고 하는 거야. 설마 그 전무가 회사에서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지? 그 친구가 원래 눈에는 눈이에는 이를 입에 달고 살고 하면 안다는 친구인데 글쎄 널 가만둘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1년을 넘게 남의 딸을 속이고 뻔뻔하게 결혼까지 하려고 한 너 같은 사기꾼 놈을 그냥 두겠냐고. 내가 왜 사기꾼이야? 난 아무것도 훔친 게 없어. 네가 훔친 게 왜 없니? 20대 여자의 청춘을 1년 넘게 훔쳤잖니? 그러니까 그건 서로 사랑해서 합의하에 만난 거라니까 그래. 합의를 했던 안 했던 유부남이 처녀랑 놀아나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머리 나쁜 놈이랑 대화하려니 골치 아프니까 그만하자. 알겠어. 그럼 나 다시 집사람이랑 딸아이한테 돌아갈게. 전무 딸과의 결혼이 물 건너갔다면 전처랑 재결합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야. 적어도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는 노동력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처자식이 돌아오면 네가 먹여 살려야 하는데 돈 아까워서 그 짓은 어떻게 하니?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주면 돼. 하루에 10,000원, 한 달에 30만이면 가성비 최고야. 한 달에 30만 받고 입주 도우미로 들어갈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니? 그것도 폭언을 밥 먹듯이 먹어야 하고 배신까지 당해야 하는 극한의 종년 노릇을. 수연이 애미는 다시 너한테 안 돌아가. 너와의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이었다고 슬프고 외로운 목소리로 말했고 2번 다시 너랑 얽히지 않겠다고 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이가 널 싫다고 했어.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싫고 아빠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소원이라고 했어. 인생을 얼마나 한심하게 살면 딸한테 그런 비참한 소리를 듣니? 아픈 엄마가 죽던 말던 상관하지 않던 널 남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 거라고 했으니까. 상처만 가득한 수연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쓰럽게 생각한다면 양육비나 보내고 조용히 혼자 찌그러져 살아. 넌 수연이랑 수연이 애미한테 그 어떤 요구도 할 자격이 없는 놈이야. 수연이 엄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일한 적도 없는 여자가 대체 뭘 해서 수연이를 먹여 살리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 괜히 자존심 부린다고 수연이 인생 망치지 말고 그냥 나랑 재결합해서 살라고 엄마가 설득해줘. 엄마 말이라면 그 사람이 들어줄지도 모르잖아. 수연이 애미가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넌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도 못 들어봤니? 수연이 애미 벌써 우리 동네 빵집에 출근하고 있어. 내가 빵 사러 갔다가 구인하는 거 보고 수연이 애미한테 추천해서 면접 보고 합격해서 출근한 지 열흘 됐어. 워낙에 손끝이 야무지고 깔끔한 아이라 잘할 것 같아서 추천했는데 본인도 일을 재밌어하고 사장님도 직원 잘 구했다고 좋아해.
집에서 네 시중을 들 때는 돈을 벌긴커녕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폭언 무시까지 당해야 했는데 지금은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했어. 수연이도 일하는 엄마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있고 그두모녀는 네 존재가 없는 지금이 최고로 행복하다고 하니까 양심이 있으면 다신 그 모녀를 건드리지 마. 그 애들은 내가 지켜? 엄마가 뭔데 그들을 지켜? 엄마는 내 엄마인데 그들이랑 대체 뭔 상관이라고 그렇게 나대냐고. 너랑은 인연 끊었단 거 잊었니? 그리고 나랑 걔들이 왜 상관이 없니? 수연이는 내 손녀고 내 핏줄이라는 거 잊었어? 걔들 집도 내가 찾아줬고 수연이 학교 끝나면 애미가 퇴근할 때까지 내가 봐주고 있는데 나랑 상관이 없어? 내 새끼들한테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일 수 있고 그렇게 니놈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갚을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위안이 되고 행복해.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행복에 걸림돌 노릇하지 말고 다신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마. 그 후 제 아들은 업무 능력이 차하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발령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아마 제 동창인 그 회사 전무에 안 보이는 힘이 들어갔겠지요. 지방으로 발령받고 과장해서 일반 사원으로 된 아들은 며느리와 다시 재결합하려고 용을 썼지만 며느리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생활이 제일 행복해서 제 아들과의 재결합은 생각도 하기 싫다는 며느리의 말에 전 전적으로 지지했고 그렇게 저와 며느리 그리고 제 손녀딸은 그놈이랑 인연 끊고 평온하지만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 임신했다며? 그게 사실이니? 네, 어머니 제 남편한테 들으셨어요? 임신 같은 일은 같은 여자이자 한 집에 사는 나한테 먼저 얘기했어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내 아들한테서 듣게 할 수 있니? 너 나 무시하니? 내가 우스워? 아기는 저와 제 남편의 아기니까 임신 소식을 제 남편이랑 제일 먼저 공유하고 싶었을 뿐 어머니를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그 아이 정말 우리 아들애가 맞긴 한 거니? 당연히 그 사람 아이가 맞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아니 우리 아들은 해외 장기 출장 간 지 반년이 넘었는데 네가 무슨 재주로 아이를 가졌단 말이야? 네가 성모 말이 아니? 당연히 아니죠. 한 달 전 여름 휴가 때 저 제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만에 갔던 적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도 결혼식에 왔었고 아이는 그때 생긴 거예요. 뭐야, 나한테 말도 없이 지들끼리 대만에서 만나서 신혼 같은 생활을 보냈단 말이야? 나도 내 아들이 보고 싶은데 너만 몰래 가서 내 아들 만나고 애까지 만들어 왔어? 어이가 없다. 넌 어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니? 어머니 그 사람이 대만에 온다고 했는데 같이 가서 아들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하고 말하면 어디가 덧나니? 내가 너한테 비행기 티켓을 사달라고 할까봐 걱정돼서 몰래 간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제가 제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러 대만에 가는 걸 좋게 생각하시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시끄럽다. 가난한 집구석 딸 주제에 내 아들이 번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하는데 오냐 그러라고 기분 좋게 보내줄 시애미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니? 더구나 네가 거기 가서 임신을 해올 줄 알았더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못 가게 했어. 어머니 손주가 생겼다고 하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난 아직 할머니 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야. 아직은 내 아들이 더 이쁘고 내 아들한테 더 집중하고 싶지 손주 생각은 해본 적 없어. 니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벌써 임신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너 설마 며느리 노릇하기 싫어서 계획적으로 애를 가진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임신했다고 해서 집안일에서 손 뗄 생각은 하지 마.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모든 집안일은 전처럼 전적으로 네가 맡아서 해.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입덧이 오고 힘들 때에는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임산부는 살짝 힘들어도 돼. 오히려 살짝 힘들어야 운동도 되고 태아도 더 강건해지니까 필요 이상으로 몸을 사리고 아낄 필요 없어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얼마 후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알람 소리도 못 듣고 늦잠을 자는 바람에 어머니 도시락을 못 사게 돼서 정말 미안해요. 네가 직장을 다니니 딸린 애가 있니 아님 섬겨야 하는 서방이 있니? 하는 거라곤 없이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에 등산 가는 시애미 도시락도 하나 제대로 못 사면 어쩌자는 거야?
오늘 도시락은 친구들 것까지 내가 준비한다고 다 자랑해놨는데 늦게야 일어나서 도시락 못 쌌다고 하는 게 어딨니? 내가 친구들한테 개망신 당하게 하는 게 네 목적이니? 제가 왜 일부러 그런 짓을 해요? 요즘 입덧도 시작되고 자꾸 잠이 쏟아져서 못 일어난 것이지 다른 사심은 없으니까. 부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락은 제가 지금 도시락집에 가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걸로 5인분 포장해서 오겠습니다. 산 거랑 집에서 정성으로 직접 만든 도시락이 같니? 젊은 넌 건강해서 파는 음식 먹어도 아무렇지 않겠지만 늙은 우리는 밖에서 파는 음식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힘들어.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된 게 제 편한 것밖에 모르니 넌? 어머니 친구들이랑 모임할 때마다 밖에서 부대찌개도 드시고 감자탕도 드시고 피자도 치킨도 스파게티도 돌아가면서 골고루 다 드시면서 시판 도시락만 못 드신다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그래 다른 건 다 먹어도 도시락은 파는 거 못 먹어 그럼 안 되니? 뭐니 뭐니 해도 도시락은 엄마 손맛이 최고지 파는 도시락이 웬 말이니? 근데 전 어머니의 엄마도 아닌데 저한테서 엄마 손맛을 바라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시끄럽다. 어른이 뭘 말하면 말 대꾸 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너 요즘 입덧 핑계로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누워만 있더라? 세상에 입덧 안 하는 임산부가 어딨니? 근데 입덧 좀 한다고 다들 너처럼 소파에 누워서 놀기만 하니? 창문틀에 먼지도 새카맣게 쌓였고 베란다도 난장판이고 욕실도 곰팡이가 피기 일보 직전인데 대체 언제까지 집안일은 뒷전으로 하고 그렇게 게으름만 피울 거야? 저도 제 입덧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집안일을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그 말도 이젠 진저리 가나?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않는단 것도 모르니 넌. 이렇게 나약하고 게으르고 입만 살아서 나풀대는 여자가 내 며느리라니. 내가 속이 터지고 혈관이 터져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줄 알면 지금 당장 창고에 가서 정리정돈이나 해. 이 추운 날씨에 보일러도 없는 창고에서 정리정돈을 하라고요? 긴급한 일이 아니라면 날씨가 조금 풀린 다음에 정리하면 안 될까요? 아직 배도 안 나온 초기인데 뭔 몸을 그렇게 살이니? 우리 때는 막달까지 농사일 다 하면서도 멀쩡하게 애를 잘만 낳았어? 그렇게 많이 움직이니까 오히려 애도 수월하게 쑥 나았고 그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렇게 몸 아끼지 말고 얼른 창고에 가서 일해. 엄마가 강해야 태어날 아이도 튼튼한 법이야. 네, 어머니. 20분 후. 어머니 창고문이 이상해요. 아무리 열어도 열리지 않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정리정돈하면서 반성하라고 했는데 들어간 지 이제 겨우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나오겠다고 짹짹거리는 거니? 너무 추워서 배도 아픈 것 같고 입덧도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부탁이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시끄러워. 아직 배도 안 나온 임신 초기부터 유난 떨궁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킨 일이나 똑바로 해. 난 출산하기 전날까지 찬 강물에 빨래하고 온갖 농사일을 다 했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입덧 같은 건 사치였어. 네가 쩍하면 입덧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는 건 하는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그런 거야. 다른 여자들은 막달까지 출근하는데 넌 집에서 빈둥대기만 하니까 점점 부실해지는 거고. 그래서 일을 만들어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겨우 20분 하고 집에 들어오겠다고? 어릴 때 끈기 없이 자란 애들이 크면 의욕이 없단 말이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야.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고 창고 안에 물건들도 거의 다 얼었어요. 이런 곳에서 반나절 동안 정리정돈을 하는 건 정말 무리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에 불가능한 게 어딨니? 전문대 나오고 집안도 평범한 네가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도 했는데 불가능한 일이 어딨니? 그거랑 이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전 임신을 한 몸이고 제 마음대로 제 몸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고 엄청 졸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시끄럽다. 장괴 부리지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해. 잠시 후. 여보, 나 지금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아. 제발 나 좀 살려줘. 갑자기 왜 그래? 당신 지금 어디야? 왜 대답이 없어? 집에 있는 거야?
여보, 잠시 후 엄마 집사람 지금 어디 갔어요?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 누구 만난다고 나갔는데 왜? 집사람한테서 방금 이상한 문자가 왔어요. 의식이 가물거리는 것 같다고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내온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는 사람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걔한테 생길 일이 뭐가 있니? 밖에서 누구 만나면서 너무 재밌어서 네 연락은 무시하는 거겠지.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넌 그냥 일이나 해. 그 사람은 절대 제 연락을 무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네 엄마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란 거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전 지금 국내에 없으니까 그 사람의 행방을 어머니한테 묻고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걔가 어린애니? 때 되면 알아서 집에 들어오겠지. 별걸 다 걱정 안 해. 여기 일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해도 그래. 다음 날 큰일 났어, 태산아. 아침부터 무슨 일이신데요? 네 마누라가 없어졌어? 집사람이 없어지다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 어쩜 좋니? 그 사람이 엄마한테 말도 없이 어디 외출이라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도 잘 몰라. 대체 무슨 일인지 똑바로 말씀해 주실래요? 사실 어제 내가 걔한테 창고에 가서 정리정돈을 좀 하라고 시켰어. 요즘 너무 게으름만 피우길래 버릇을 좀 고치려고 창고문에 열쇠를 채우고 친구들이랑 등산을 갔단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야 문득 어제 일이 생각나서 창고에 가봤더니 창고문도 열려있고 걔도 사라지고 없어. 이 일을 대체 어쩌면 좋니? 이 엄동설안의 임산부를 창고에 가둔 거로도 모자라서 열쇠까지 잠그고 등산을 갔다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야 며느리를 가둔 일이 생각나셨고요? 그런 악랄한 짓을 한 사람이 정말 제 엄마 맞아요? 나도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 걔가 요즘 임신을 핑계로 하도 게으름을 피우니까 그냥 반나절 정도 벌을 주려고 했을 뿐이야. 등산 갔다가 오면 바로 창고문 열어주려고 했는데, 등산 끝나고 친구들이 춥다고 사우나에 가자고 해서 거기 갔다 오고, 집에 도착해서는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자는 바람에 걔를 창고에 가둔 일을 깜빡한 거야. 근데 걔 진짜 어디로 간 거니? 창고 열쇠는 망가져 있던데 누가 구조해준 거 맞겠지? 너한테는 아무런 소식도 안 갔니? 임신한 사람을 그 추운 창고에 가뒀다가 산모랑 애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랬어요? 설마 걔랑 배소 가기가 잘못된 건 아니겠지? 현미랑 아이는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혹시 몰라서 병원에서 관찰하고 있는 중이에요. 병원, 혹시 너도 병원에 있다는 말이니? 겨우 이런 일로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돌아온 거야? 임신한 그 사람이 살려달라는 말만 남기고 연락두절이 됐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딨어요? 그럼 걔를 구해낸 사람이 너였니? 아니요, 현미를 구해준 사람은 택배기사 아저씨예요. 제가 현미한테 끈질기게 전화를 걸 때 딱 마침 택배기사가 우리 집 마당에 왔을 때이고, 창고에서 핸드폰 소리가 나는데 받는 사람은 없고 창고문은 잠겨져 있으니까 의아하게 생각하고,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열쇠를 부수고 창고문을 열었고 쓰러져 있는 현미를 발견한 거예요. 그 택배기사가 현미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현미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몰라요. 결국 그 택배 아저씨가 너한테 전화를 하고 네가 이쪽으로 날아왔단 말이니? 정말 고마운 사람이네. 현미가 살아있다니까 정말 다행이야. 현미가 왜 창고에 쓰러졌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지 몸이 부실해서 쓰러졌겠지. 아니요, 현미는 쓰러지기 직전에 견딜 수 없는 졸음이 몰려와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게 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지금이라도 모든 걸 다 털어놓고 현미한테 잘못을 비세요.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걔한테 빌고드니? 내가 깜빡하고 열쇠를 열어주지 않고 이튿날이 돼서야 생각난 건 내 실수가 맞지만 일부러 걔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임산부한테 대량의 수면제를 국에 타먹인 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뭐?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단 거야? 배소가기한테 좋은 약재를 구해서 끓인 국이라고 현미한테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했다면서요? 그런 적 없어. 생사람 잡지 마. 혈액 검사를 통해 현미 혈액 속의 수면제 성분을 이미 검출해냈으니까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요. 난 그냥 걔를 좀 혼내고 싶어서 그랬을 뿐 다른 뜻은 없었어. 불려우 같은 걔가 창고에 오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수면제를 먹이고 추운 곳에서 고생 좀 하게 하고 싶었어. 대한민국에 멀쩡하게 밖을 싸돌아다니는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다고 들었는데 내 엄마가 그런 정신병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런 정신병 엄마도 시어머니라고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거라고. 어머니랑 같이 국내에 있겠다고 한 현미가 불쌍해서 가슴이 아프네요. 엄마한테 정신병자는 아니지, 태산아. 엄마한테는 너밖에 없단 거 잘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로 엄마한테 상처 줄 수 있니? 너 설마 엄마를 버릴 생각은 아니지? 내 와이프와 내 아이를 해치려고 한 엄마를 어떻게 내 엄마로 생각하고 살란 거예요?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버릇을 좀 가르치려고 했을 뿐이라고 했잖니. 걔 말만 믿지 말고 제발 엄마 말도 좀 들어주라, 아들. 아니, 엄마 말은 더 이상 한마디도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젠 제 엄마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안 보고 살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현미는 제가 근무하는 나라에 데리고 갈 것이고 두 번 다시 엄마가 제 와이프를 해치는 일이 없게 할 거예요. 엄마는 버리고 걔만 데리고 가겠단 거니? 널 낳고 키워준 사람은 엄만데 어떻게 엄마를 버리고 걔를 선택할 수 있니? 네가 없으면 누가 엄마한테 용돈 주고 생활비 주고 누가 엄마를 병원에 데리고 가니? 대학 다닐 때부터 알바해서 재학비 제가 내고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대학 졸업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부양해드렸으면 낳아주고 키워준 은혜는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해요. 저랑 현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편하게 모셔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저희 마음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어버린 건 어머니 자신이에요. 제 아내와 제 아이를 죽음의 문턱까지 민 엄마는 이제 제 엄마가 아니니까 더 이상 절 힘들게 하지 말아요. 그 후 그 후 전 제 아내를 데리고 일하고 있는 외국으로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올 때 3년 기한을 채우고 저희 희망으로 5년을 더 연장해서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간섭과 방해가 없는 이곳에서 사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한편 저희한테서 절연을 당한 어머니는 먹고 살기 위해 식당 알바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애미는 국내에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는데 아들 내외는 외국에서 호강하고 산다고.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 흉을 본다나 뭐라나.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저희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버린 지 오래니까요. 내가 보낸 짐은 잘 도착했니? 네, 어머니 어제도 큰 박스로 2개나 되는 짐을 보내시고 오늘도 또 한 박스 보내셨는데 대체 무슨 짐이에요? 열어보면 안 된다고 하셔서 그냥 방에 뒀는데 저 짐들 다 뭐예요? 내 짐이니까 햇볕 잘 드는 작은 방에 가져다나? 오늘 저녁 내가 가서 직접 정리할 거니까 넌 손 안 대도 돼. 네, 어머니 오늘 저녁 집에 오세요? 그래, 나 오늘부터 니네 집에 가서 살기로 했어? 안방은 그냥 니들이 쓰고 난 작은 방이면 되니까 부담 가질 것도 없고.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얻는 문제니까 이왕 같이 살게 된 거 기분 좋게 날 맞아줬으면 좋겠다. 아니, 잠깐만요. 오늘부터 저희 집에 와서 사시겠다는 건 저희랑 합가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숟가락 하나를 더 얻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어머니와의 합가에 대해 아무것도 들은 거 없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 와서 사시겠다고 하면 곤란해요. 곤란할 게 뭐가 있니? 내가 몸이 불편해서 몸져놓은 사람도 아니고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먹고 내 눈으로 보고 다니는데 대체 뭐가 걱정이야? 너한테 조금도 부담 줄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예. 저희 집도 좁고 맞벌이 한다고 매일이 전쟁이고 전 임신 중인데 어떻게 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어머니가 와 계시면 아무래도 반찬이랑 청소도 더 신경 써야 하고 생활비도 더 들기 마련인데. 상의도 없이 무작정 오시겠다고 하면 좋다고 할 며느리가 어딨어요? 혹시 저 빼고 제 남편이랑 둘이 상의한 일인가요? 아니, 우리 아들은 몰라? 우리 아들한테 서프라이즈를 주기 위해 내가 비밀로 했거든? 그 사람이 정말 어머니를 반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가 같이 살아주겠다고 왔는데 당연히 반기지. 그럼 너처럼 싫은 티를 팍팍 내겠니? 너 사람이 너무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네 친정엄마였어도 그렇게 싫은 티 팍팍 내면서 어른 마음에 상처를 줬겠니? 내가 비록 네 친정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남편을 낳아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자르듯 매정하게 날 자를 수 있니? 너도 나중에 아들 낳아서 길러봐. 그럼 며느리한테 구박당하는 게 얼마나 설픈 일인지 알게 될 거야. 제가 언제 어머니를 구박했다고 그러세요? 이게 구박이지 구박이 따로 있니? 넌 내가 왜 니네 집에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선 궁금하지도 않니? 바람 펴서 아버님한테 이혼당하시고 갈 곳이 없으니까 저희 집에 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그랬니? 내가 바람 폈다고? 네 시아버지가 그래? 춤추러 가서 어떤 아저씨랑 재미있게 춤 좀 췄을 뿐인데 네 시아버지가 질투나서? 날 바람핀 년이라고 비난하고 이혼하자고 연병 떤 것이지 난 네 시아버지를 배신하는 짓 한 적 없어? 증거를 다 갖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버님도 제 남편도 그리고 저도 어머니를 믿는 사람은 없는데 언제까지 변명만 하실 거예요? 내가 요즘은 드라마를 안 봐 왜인지 아니? 온통 젊은 것들이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들만 나와서 꼴 보기 싫어서 안 봐. 늙으면 뭐 심장이 뛰는 사랑을 해서도 안 되니. 늙으면 가슴이 처지지 심장까지 처지는 줄 알아?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멋대가리 없는 인간이었으면 내가 딴 놈 품에 안겨서 로맨스를 꿈꿨는지? 처절한 내 심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안 하지 니들은? 니들은 쪽쪽거리고 사랑해도 되고 난 늙었다고 사랑도 하면 안 되니. 몸이 늙으면 뭐 마음까지 같이 늙는 줄 아니? 사랑을 하고 싶으면 아버님이랑 이혼하시고 하셨어야죠. 아버님이랑 같이 사시면서 딴 남자랑 만나신 건 불륜이고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걸 왜 모르세요? 시끄럽다 넌 내 덕에 우리 아들같이 자상하고 다정한 남자랑 사니까 허허벌판 같은 내 마음은 죽었다 살아나도 모르는 거야? 네, 전 어머니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삼가해주세요. 서로 불편한 마음으로 합가해봤자 좋은 결과가 없을 거니까요. 이미 짐도 다 보냈고 니네 집에 가지 않으면 난 갈 곳이 없는데 설마 아니 추운 겨울에 날 길바닥으로 내몰 생각이니? 아님 한 많고 원 많은 이 세상을 그만 포기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구차한 이 목숨을 내 손으로 끊어버리기라도 바라는 거야?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실 건 없잖아요. 어머니 형제분들도 계시고 친척들분도 많은데 꼭 저희한테 이러셔야겠어요? 자식인 니들도 날 싫어하는데 누가 날 반긴다는 거야? 네가 날 밀어내는 건 나더러 죽으란 말밖에 더 되니? 내가 약속할게 3개월만 니네 집에서 살고 그다음엔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내가 알아서 살게. 공장에 가던 식당에 가던 무조건 나갈 거니까 그때까지만 니네 집에 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 약속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애미라고 해도 나도 애미인데 설마 아니 내 자식을 힘들게 하겠니? 석 달 후에는 무조건 나갈 거니까 일단 오늘은 날 받아주라 부탁이야. 한 달 후, 아들 퇴근했니? 엄마가 오늘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으니까 얼른 집에 와. 간만에 우리 모자 둘이서만 좋은 시간 보내자. 둘이서만이라니요. 집사람은요? 걔는 집 나가고 없어. 다시 돌아올 일 없으니까 그런 여자는 상관하지 말고 앞으로는 엄마랑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자.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집사람이 왜 집을 나갔단 거예요? 무슨 일인지 당장 전화해봐야겠네요. 전화할 필요 없어. 핸드폰도 두고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집을 나가냐고요. 엄마가 나가라고 했어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니? 그럼에 집을 나가냐고요.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 게 짜증나서 집을 나갔겠지? 걔 평소에 은근히 나한테 싫은 티를 얼마나 냈는데 그래? 네가 집에 있을 때는 어머니 하면서 살갑게 구는 척하고 너만 출근하면 나한테 말도 안 걸고 눈을 흘기고 집안일 시키고 얼마나 날 구박하는지 내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엄마가 그 사람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 같던데요. 막달 임산부한테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거 다 해달라고 하고 힘들게 해주면 맛이 없다고 쓰레기통에 붓고 빨래도 설거지도 몽땅 다 그 사람한테 시켰잖아요. 임신이 병이니? 임신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쓸데없이 애만 커져서 나중에 지만 고생이니까 내가 지를 생각해서 그런 건 모르고. 그리고 며느리가 멀쩡하게 집에서 놀고 먹고 있는데 다늙은 시애미가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어딨니? 엄마가 몸이 불편한 노인네도 아니고 본인 드실 건 혼자 해드시고 본인 빨래 본인 방 청소 정도는 알아서 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출산휴가 들어가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산모예요. 어쨌든 넌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걔는 집에서 놀고 있는 거 맞잖니? 내 아들 덕에 편하게 집에서 놀면 감사한 걸 알고 나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걔는 아무리 봐도 기본이 안 됐어. 아까도 그래 내가 골뱅이 무침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한번 무쳐보라고 했더니 밖에 눈도 오고 땅도 미끄럽고 배도 크고 어쩌고 저쩌고 핑계대면서 나갈 궁리를 안 하잖니? 그래서 내가 골뱅이 무침을 만들지 않으면 내 아들이랑 이혼시킬 거라고 최후 통첩을 내렸는데도 내 말을 무시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 거 있지? 그때부터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겨우 참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식혜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집안 마트에 가서 좀 사달라고 했더니 지도 골뱅이 일 때문에 미안한 게 있었는지 바로 나가더라? 그래서 이때다 하고 현관비번을 바꿔버렸어. 걔가 먼저 시애미인 날 무시했으니까 난 아무 잘못이 없는 거 맞지? 결국 엄마가 집사람을 내쫓았단 말이네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핸드폰도 없이 임산부를 그렇게 밖으로 내쫓으면 어떡해요? 지갑은 들고 갔으니까 알아서지 친정으로 갔겠지?
지가 정말 너랑 같이 살고 싶으면 현관 밖에서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석고대죄를 올렸어야지. 싸가지 없이 사과 한마디 없이 쌩하니 친정으로 가버린 꼴만 봐도 너랑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니? 네가 물러터져서 걔가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거니까 절대 데리러 가지 마. 집에 와서 시애미 말에 복종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이혼하고 걔를 이 집에서 내쫓아버려. 임신한 와이프랑 이혼하라고요. 제가 대체 왜요? 저랑 그 사람은 아무런 모순이 없고 모든 일은 다 엄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집에서 내쫓아도 엄마를 내쫓아야지 왜 아무 잘못이 없는 집사람을 내쫓아요? 그리고 이 집은 집사람이랑 제가 반반씩 돈을 내서 산 집이니까. 설사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도 제가 함부로 내쫓을 수는 없고. 굳이 따지자면 이 집을 살 때 10원 한 장 보탠 적 없는 엄마가 나가는 게 맞죠. 엄마가 오시기 전에는 맞벌이긴 했지만 매일매일이 평온했고 집에 오면 따뜻한 기운이 돌아서 편하게 쉴 수 있었는데 엄마가 오는 후부터는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집안이 썰렁한 느낌이고 제 집이지만 제 집이 아닌 것처럼 불편했어요. 아들인 저도 이런데 며느리인 집사람은 얼마나 불편했을지 그 사람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어요. 임신까지 한 사람이 까탈스런 시어머니 기분까지 맞추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지금 당장 제 집에서 나가세요. 진즉에 이런 결단을 내렸어야 했었는데 아빠한테도 이혼당하고 형한테도 절연당한 엄마가 불쌍해서 3개월만 버텨보자고 참고 또 참아온 제가 제일 나쁜 놈이네요. 3개월 후에 집에서 나가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 같고 엄마를 보면 답이 없으니까 제 집에서 나가라고요. 너 어떻게 여자 하나 때문에 엄마를 집에서 내쫓는 불효를 저지를 수가 있니?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키우긴 뭘 어떻게 키워요. 먹을 것도 아빠가 거의 다 챙겨주고 빨래도 학교 준비물 숙제도 다 아빠가 봐주고 엄마는 춤추러만 다녔잖아요. 돈도 아빠가 벌고 집안일도 아빠가 하고 엄마는 대체 한 게 뭐예요? 형 결혼시키고 형수님한테 시집살이를 죽어라고 시켜서 형네 부부 이혼시킨 것밖에 더 있어요? 두 아들이 결혼하는 동안 그릇 하나도 장만해주지 않은 주제에 무슨 낯으로 며느리들한테 대우받으려고 하고 시집살이를 시키고 심지어는 집에서 내쫓기까지 하는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돈이 없었으니까 못 해줬지 있었는데 안 해줬겠니? 가진 게 없으면 애미 취급도 못 받는단 건 대체 어느 나라 법이니? 가진 게 없고 해준 게 없으면 조용히 계셔야지. 왜 바람을 펴서 이혼당하고 아들집에 기어들어서 며느리를 들들 볶냐고요. 집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엄마한테 괴롭힘 받으면서 살아야 해요. 그 사람 나보다 좋은 대학 나오고 높은 연봉 받고 성격도 나보다 좋고 친정도 우리 집보다 화목하고 부유해요. 어딜 보나 저한테는 과한 여자가 저랑 살아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며느리를 업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감히 제 와이프를 부려먹으려고 수작을 부리고 남의 집에서 안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내 엄마지만 창피해서 더는 엄마 자식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이렇게 추운 날에 나더러 어딜 가란 말이야? 그 나이 먹고 갈 곳도 하나 없이 산 건 자랑이 아니에요. 창피한 줄 알면 더 이상 우는 소리 하지 말고 홀로 썩이 해요. 며느리를 부려먹고 괴롭히는 힘으로 뭘 하면 못 먹고 살겠어요? 제발 엄마를 내쫓지 마, 아들. 엄마 평생 일이라곤 해본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서 어디 가서 무슨 일해서 먹고 살란 거야? 너가 엄마를 버리면 엄마 정말악 죽어버릴 수도 있어? 그런 협박도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 그만해요. 필요한 짐들만 들고 일단 내 집에서 나가요. 임신한 집사람도 하나 못 지키는 못난 사위라고 처가에서 이혼당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빨리 나가요. 정말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자꾸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말아요. 퇴근하고 처가에 가서 집사람 데리고 집에 갈 거니까 그때까지 집에서 나가줘요. 잠시 후 사부인자입니다. 우리 며느리 사돈댁에 간 거 맞죠? 우리 딸 우리 집에 왔는데 왜요? 임신 막달이 내가 슬리퍼에 잠바만 걸친 채 핸드폰도 없이 친정에 쫓겨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게 제가 아까는 며느리랑 장난을 친다고 현관 비번을 바꿨는데 며느리가 오해하고 그만 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다시 원래 비번으로 고쳐놓았으니까 이젠 집으로 와도 된다고 전해주시겠어요? 장난요? 장난으로 며느리를 현관 밖에 세워두고 친정에 가던 어딜 가던 알아서 구불러 가라고 하는 시애미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요? 천사 같은 우리 딸이 바람피고 이혼당한 못난 시애미를 받아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부지런히 일 찾아서 나가서 독립할 생각을 하셔야지 감히 남의 딸한테 시집살이나 시키고 집에서 내쫓을 궁리를 했어요. 굴러온 돌이 백인 돌을 빼려고 한다더니 그쪽이 딱 그 짝이네요. 다 제 불찰이고 제 잘못 맞고 인정할 테니까 제발 따님을 집에 보내주세요. 왜요? 아들한테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똥줄이 타나 봐요?
아니, 사부인은 무슨 말을 그렇게 교양 없게 하세요? 제가 교양이 없어요? 교양도 없고 염치도 없고 돈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건 그쪽이지요. 남편한테서도 버림받고 두 아들한테서도 버림받고 인생을 대체 어떻게 살면 말년이 그렇게 초라할 수 있는지 반성은 해보셨어요? 그래, 나 인생 잘못 살아서 이 모양이 꼴이 됐다 왜? 그러는 넌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니? 그래봤자 하루 세끼 먹고 하루 한 번 큰 거 보고 낮에는 일어나고 밤에는 자는 똑같은 인간 아니니? 걔도 안 먹는 그깟 돈 좀 있다고 잘난 척 하나 본데 세월 앞에서 너나 나나 다 똑같은 늙은 여자 아니니? 아니, 그쪽은 나보다 나이도 더 많으니까 할머니지. 이젠 막 나가겠다는 거야? 그래, 어차피 이판사판 개판인데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다고 너 같은 거한테 머리를 조아리니? 엄마를 버리겠다는 조서방의 말을 듣고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떻게 내치냐고. 월세라도 찾으시게 돈 좀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이 여편네 이거 안 되겠네. 너 같은 여편네한테 돈을 지원할 바엔 길가에 노숙자들한테 빵을 돌리는 게 훨씬 더 뿌듯하겠네. 뭐라고요? 사부인 정말 저한테 돈을 주실 생각이셨어요? 돈말이 나오니까 바로 존댓말이니? 에라이! 차단할 거니까 썩어져 이 못난 인간아. 그 후에도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셨고 보다 못한 아버님이 나서서 어머니를 강제로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곧바로 친척분의 식당으로 끌려가셨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없어진 저희 집은 다시 평온을 찾았고 지금은 아기까지 태어나서 바쁘지만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 오늘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왔다. 내 엄마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 지금 화나셨어요? 여행 가셔서 뭐 언짢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너 바람났니? 임신한 마누라 두고 밖에서 딴 년 만나고 다녔어? 아니,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바람을 펴요? 저한테 여자는 수진이밖에 없단 거 잘 아시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수진이밖에 없다는 놈이 임신해서 배가 남산만한 애를 길바닥으로 내몰아서 노숙자로 만들었니? 제발 부탁인데 좀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가 왜 노숙자가 됐단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그만하세요. 수진이가 노숙자들이랑 같이 길바닥에 앉아있는 거 이내 두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마누라가 임신했을 때 바람피는 개베이비 같은 놈들이 있단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내 아들이 그런 인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람이 돼서 어떻게 지 새끼를 가진 여자를 길가에 거지로 만들 수 있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수진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수진이는 조산기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길에서 노숙하고 있단 거예요? 그게 정말이니? 못 믿겠으면 수진이랑 영상통화를 해보셔도 돼요. 아니, 근데 왜 입원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숨겼니?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숨긴 거 아니냐고? 엄마한테 말하면 괜히 너무 걱정할까봐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조산기가 있다고 하면 친척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걸어올 테고. 그러면 입원실에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민폐고. 또 수진이도 안정을 취할 수 없게 되니까 당분간 비밀로 했을 뿐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럼 노숙하던 그 여자가 정말 수진이가 아니란 말이니? 근데 수진이랑 똑 닮았던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나도 살짝 이상했던 건 날 그 여자가 날 전혀 못 알아보고 내가. 아가, 너 여기서 뭘 하는 거니? 얼른 나랑 집에 가자. 하고 끌어도 사람 잘못 봤다며 완강하게 뿌리치더란 말이야. 아니, 잠깐만요, 엄마. 그 여자가 정말 수진이랑 똑 닮았어요. 그렇다고 했잖니? 그럼 혹시 수진이의 쌍둥이 동생이 아닌지. 수진이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니? 내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헤어진 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여동생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빠가 재혼한 후 계모가 절대 친모와 언니랑 못 만나게 그 동생을 조종하고 압박해서 12살 이후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연락처도 없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 혹시 수진이의 잃어버린 동생이 아닐까요? 그 여자가 있었던 곳이 어딘지 기억하고 계세요?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지금 당장 나랑 같이 가볼래? 내 하던 일만 마치고 연차 내고 그쪽으로 한번 갔다 와야 할 것 같네요. 장모님이랑 수진이가 오랜 세월을 찾아도 못 찾은 애예요. 예전에 살던 집에도 가보고 여기저기 수소문해봐도 이 세상에서 증발된 사람처럼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정말 수진이 동생이 맞다면 장모님 마음속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 그 애가 정말 안사돈에 잃어버린 딸이라면 당연히 당장 찾아와야지. 다음 날.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알아요? 수영이 계모 맞죠? 계모라니요?
그 애가 7살 되던 애부터 키워줬으면 계모가 아니라 친엄마나 마찬가지죠. 그러는 그쪽은 대체 누구길래 초면에 자아소개도 없이 계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 불쾌하게 해요? 저 수영이 형부 되는 사람입니다. 걔한테 형부가 어딨어요? 걔한테는 남동생 하나밖에 없는데요? 다 알고 있으면서 어디서 오리발이에요. 쌍둥이 딸들이 딸린 유부남을 꼬셔서 멀쩡한 남이 가정을 깨부수고 그 집 안방을 차지하고 배속에서부터 함께해온 쌍둥이 자매를 강제로 갈라놓은 사람이 수영이의 쌍둥이 언니의 존재를 잊었다고요? 당신 대체 어디서 굴러온 돌이야? 내가 당신 장인어른 와이프니까 장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장모님 대접도 안 해주고 다짜고짜 남이 새끼들을 생이별시킨 나쁜 내연녀 취급하는 게 어딨어? 이랬어 저랬어 반말하지 마세요. 그쪽이 장인어른보다 15살이나 어린 당돌한년이라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뭐 당돌한 년? 22살에 37살 되는 유부남을 꼬셔서 안주인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당돌하지 그럼 안 당돌해요? 사랑해서 그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뭐가 잘못됐단 거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죄니? 당신은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욕심으로 유부남을 탐냈잖아. 그건 죄야. 내가 반말하지 말라고 했지? 똑바로 날 장모님이라고 존중하지 못해? 겨우 나보다 10살 많은 주제에 장모님 대접을 받겠다는 말이 입에서 나와요? 전 남사스러워서 장모님이란 말이 도저히 입에서 안 나오는데. 뭐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은? 대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설마 20년 전에 캐캐묵은 원한을 계산하려고 연락한 거예요? 왜요? 남편 뺏기고 딸년 뺏긴 늙은 그 여자가 나한테 복수라도 하라고 시키던가요? 수영이한테 왜 그랬어요? 왜 임신한 수영이를 길바닥으로 내몰아서 노숙자로 만들었어요? 내가 내몬 게 아니라 지발로 지가 나간 거예요. 장인어른이 해외 장기 출장을 가자 수영이를 집에서 내쫓았잖아요. 배가 남산만해서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꼴이 보기 싫어서 내쫓았어야 됐어요? 우리 아들은 대학 입시 준비한다고 눈코 뜰 새 없고 스트레스가 장난 아닌데. 임신해서 뚱기적거리면서 집에서 놀고 먹는 걔를 보면 속이 뒤번져져서 나가라고 했는데 안 돼요? 임신한 몸으로 남자한테 버림이나 받은 그딴 쓸모짝 없는 의붓단련을 집에다 두고 먹이고 입히고 시중될 자신이 없어서 자립하라고 했는데 대체 뭐가 문제란 거예요? 설마 하니 계모인 내가 의붓단련에 산후조리까지 시켜주고 애새끼까지 봐줘야 해요? 수영이가 누구 때문에 임신하고 누구 때문에 남편한테 버림받았는데요? 돈에 눈이 멀어서 지가 원해서 대머리 아저씨한테 시집간 거를 제 탓으로 돌려요? 수영이가 돈에 눈이 먼 게 아니라 계모 너가 돈에 환장해서 수영이한테 결혼을 강요한 거잖아. 수영이 결혼시키면서 2억이나 챙겨먹은 계모년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남의 딸을 돈 받고 팔아넘기려고 친모와의 연락을 몽땅 다 차단시킨 거예요? 부모 자식 사이란 게 남이 차단한다고 차단되는 인연인가요? 내가 아무리 차단하려고 했어도 오늘처럼 이렇게 연락이 닿게 되는 게 천륜 아닌가요? 잃어버린 딸이 그렇게 애달팠으면 진즉에 전국을 샅샅이 누비서라도 찾을 것이지.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와서 왜 이래요? 공부도 제대로 안 시키고 공장에 가서 돈 벌어오라고 강요하고 20살이나 많은 남자한테 강제로 시집 보낸 주제에 말은 참 많네요. 아무리 입은 옆으로 찢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수영이 인생을 개판으로 휘저어 놓은 인간은 그쪽 아닌가요? 내가 결혼을 강요했지 이혼까지 강요했어요? 지가 매력이 없어서 지 남편이 딴 년이랑 바람나서 버림받은 거래 저한테 그 책임을 묻냐고요.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줬으면 알아서 잘 살 것이지 왜 쫓겨나서 친정에 기어들어오길 오냐고요. 내 아들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내가 전처 딸년이랑 그 딸년이 낳을 애새끼까지 키워야 해요? 아 그래요. 그렇게 찾고 싶었던 딸 찾아서 좋겠네요. 꿈에서도 그리던 육친을 만났으면 남은 인생은 못다 나눈 정을 나누면서 살 것이지 건방지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노는 그쪽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요. 뭐라고요? 우리 수영이가 당한 것만큼 그쪽도 추운 날 밖에서 얇은 이불을 덮고 배고픔을 견디면서 살아봐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장인어른한테 다 얘기하겠다 그 말이에요. 수영이도 얘기하지 않은 걸 네가 뭔데 나서서 지랄이니? 수영이는 고3인 동생을 생각해서 집안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가 참기로 했지만 난 달라. 난 그렇게 착하고 배려심이 있는 놈이 아니란 말이야. 불의를 보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 뒤엎어야 속이 시원한 아주 성질머리가 더러운 놈이야. 아무리 젊은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는 장인어른이라고 해도 본인 딸이 내쫓겨서 노숙자 생활을 했다는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겠지. 그 사람은 절대 날 버리지 못해. 우리 아들을 봐서라도 나한테 절대 큰 소리 못 내.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나서서 들쑤시고 이간질해도 우리 부부는 헤어지지 않아.
그쪽이 젊은 놈이랑 바람핀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쪽을 용서할까? 무슨 소리야? 없는 소리 함부로 지어내지 마. 수영이한테 그쪽이 바람핀 증거 다 있으니까 아니라고 괜히 힘 뺄 필요 없어. 너 꽤 멋있는 놈이다. 뭔 개수작이야? 나 너보다 겨우 10살 많은 누나다? 여자 나이 40이면 물 오르고 농 익어서 어린 년들한테는 없는 매력이 있단 거 아니? 이 누나가 너한테 하룻밤 순정을 줄까? 뭐라고? 오늘의 모든 사실을 우리 남편한테 비밀로 해주면 3번 정도 너한테 이 한 몸을 바쳐도 되는데 어때? 토 나오니까 그만해. 너도 남자잖니. 세상에 오는 여자를 거부하는 남자가 어딨니? 나 아직 살아있다.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뚱이. 살아있을 때 같이 한번 불태워보는 건 어때? 나쁘지 않지? 지금의 이 카톡 다 복제했어. 그대로 장인어른한테 보낼 거니까 지옥에 떨어질 준비나 해. 아니 미쳤어. 난 너한테 내 몸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사람을 대체 뭐로 보고 그딴 양아치 짓을 하는 거야? 수영이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그리고 수영이를 팔아넘길 때 받은 돈 3억 다시 토해내. 그 돈은 다 쓰고 없어.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때 쓰겠다고 그대로 적금해놨단 말 다 들었어. 수영이 그년이 그래. 내가 돈을 그대로 적금해놨다고. 싸가지 없는 년. 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오늘 네 카톡 네 아들한테도 전송할 거야. 수영이한테 사악하기 그지없는 년이 지 새끼한테는 또 둘도 없이 다정다감한 애미라며? 3억에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둔 걸 봐도 너가 네 아들한테만은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어. 그런 아들한테 네 그 추악한 면모를 그대로 보여줘도 되겠어? 매형이랑 재결합한 줄 알았던 누나가 노숙자가 돼서 길바닥에서 한 달을 넘게 살았고, 순수하고 온순한 엄마인 줄 알았던 여자가 뒤로는 바람을 피고, 또 다른 누나의 남편한테 같이 자자는 더러운 제안을 한 추악한 여자란 걸 알아도 괜찮겠어? 그만해. 3억 오늘 내로 수영이 계좌로 이체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왜 그 돈을 그년한테 이체하냐고. 이건 어때? 1억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이번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영원히 무덤으로 갖고 가는 건 어때? 너도 손해볼 거 없잖아. 1억 그거 큰 돈이다. 어쩜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 아니니? 돈이 없어서 굶어 죽어도 내 처제의 몸값인 돈을 먹겠다고 너 같은 거랑 타협하네. 미친놈 끝까지 잘난 척하기는. 그럼 약속할 수 있겠어? 3억만 넘기면 우리 남편과 내 아들한테는 찍소리 안 하기로? 당연하죠. 약속은 무조건 지키는 놈이니까 걱정 말고 돈 입금하세요. 그 후 계모녀는 정말 처제의 통장으로 3억을 입금했고 수영이는 그 돈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홀로 서기에 성공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면서 수입이 꽤 많고 또 아들한테 좋은 엄마로 남고 싶은 마음에 3억이라는 큰 돈까지 포기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로부터 2년 정도 지난 후 계모녀는 바람을 들키고 장인어른한테 버림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믿었던 남편한테서 이혼당하고 아들한테서도 외면받은 그 여자는 그렇게 그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수영이가 계모년한테 받은 지난 일들을 알게 된 장인어른은 수영이한테 그리고 장모님과 수진이한테도 잘못을 빌고 앞으로 가족으로 보면서 살자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예요, 상우 엄마. 아내 오늘 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음식도 손이 많이 가는 걸로만 정성 들여 준비해 주셔서 너무 잘 먹고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리고 말씀 편히 놔주세요, 어머니. 그래? 너가 편하게 말하라고 하니까 편하게 말할게. 너 앞으로는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날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내 아들뿐이야. 생판 남한테 어머니라고 불리는 거 난 정말 별로라서 말이야. 그리고 난 너 초대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다. 내 아들이 널 집에 데려오고 싶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승낙한 것일 뿐이고, 음식 역신 널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한테 먹이려고 내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괜히 오버하지 마. 닭살 돋으니까. 네?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아까는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서 돌아서자마자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나요? 아까는 내 아들이 있었으니까 온화한 엄마의 체면을 지킨 거지. 그걸 가지고 내가 널 인정했다는 착각을 하면 곤란하지. 너 당장 내 아들이랑 헤어지도록 해. 난 끌어들이지 말고 그냥 결혼하기 싫다고 하던가 아님 딴 남자가 생겼다고 하던가. 아무튼 적당한 핑계대고 내 아들 곁에서 떨어져 나가죠. 제가 대체 왜 그래야 해요? 그걸 정말 몰라서 묻니? 너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 손에서 컸다며?
호래비 밑에서 잘 커봤자 얼마나 잘 컸을지 안 봐도 비디오 아니니? 요리, 청소, 빨래 등 제일 기본적인 살림도 제대로 못 배웠을 테고,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안 되고 엄마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성격도 이상할 테고, 따라서 시어머니와의 고부 관계도 제대로 처리할 지혜가 없을 게 불보듯 뻔한 일 아니니?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네 엄마처럼 너도 단명할 짓도 누가 아니? 상황이 이런데 내가 너한테 어서와 내 며느리 하면서 반길 수 있겠어? 비록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지만 양가조부모님과 아빠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면서 자랐고, 사랑의 결핍으로 성격 이상하다는 말도 들어본 적 없어요. 앞에서 대놓고 말하지 않았다 뿐이지 속으로는 다들 엄마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했을걸? 그럴 리가요.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신 게 제 잘못도 아닌데 왜 제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어머니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해요? 월 50만 벌이밖에 안 되는 것이 입만 살아서 말대꾸하는 것만 봐도 싹수가 놀아찼니? 엄마가 있고 정상적인 여자라면 월 50만 받는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진 않겠지? 사람이 대체 얼마나 무능하면 월 100만도 못 버니? 멀쩡히 눈, 코, 입기 달리고 손발 달린 인간이 월 50벌이가 말이나 되니? 그딴 무능력한 며느리를 반길 시어머니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세요? 어머니가 제 월 수입을 어떻게 하셨단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반찬 가져다 주러 아들 자취방에 갔다가 우연히 봤어? 서랍 안에 있는 네 월급 명세서.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남자 집에 와서 같이 사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히는데 월 50만을 버는 여자라는 사실에 황당해서 기함했잖니? 월 50이 뭐니 50이 코 올리게 고등학생도 너보다 많이 벌겠어? 누가 엄마 없이 막 굴러먹은 여자 아니랄까봐. 결혼도 하기 전부터 함부로 몸 굴리면서 남이 아들한텐 나쁜 물이나 들게 하고, 네 친정아빠는 너가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 여기서 왜 저희 아빠 얘기가 나와요? 저희 아빠 25년 동안 재혼도 안 하고 엄마 몫까지 다 해서 최선을 다해 절 키웠고요. 아줌마한테 비난당하고 모욕받을 이유 없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저 하나한테만 화살을 겨누시고 아무 상관이 없는 저희 아빠는 끌어들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어머니한테 화살 맞을 이유 또한 없다고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나이 30에 결혼을 약속한 남친이랑 같이 사는 게 그렇게도 질타받을 일인가요? 상우 씨가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고 싶다고 칭얼거리고, 또 연말에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혼전동거를 시작한 건데 뭐가 문제란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뭐가 문제란 걸 모른다는 게 제일 큰 문제란 걸 왜 모르니? 여자는 언제 어디서나 함부로 몸 굴리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도 내가 가르쳐줘야 하니? 그런 머리도 없으니까 겨우 월 50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그 주제에 이 엄치도 없이 월 400번은 내 아들한테 빨대 꽂고 취직하려는 수작을 부리는 너 같은 걸 대체 나더러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니? 저 월 50만 버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니란 거 그 연세 드셨으면 알만도 하실 텐데, 남의 월급 명세서를 몰래 훔쳐보신 것도 그렇고 그걸로 결혼 반대하시는 것도 그렇고, 상우 씨 어머니가 이런 분이시란 게 정말 실망이네요. 애미 없고 돈도 못 버는 거지 주제에 어른을 비꼬는 싸가지 인성까지. 어쩜 그렇게 삼박자가 딱딱 맞니? 입장 바꿔서 너가 나라면 너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싶겠어? 네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네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니? 네, 그게 소원이라면 그렇게 해드리죠. 너 정말 맹랑하기가 짝이 없는 여자다. 어떻게 시부모인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몰래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애까지 낳을 수가 있니? 아들 결혼식에 시부모를 강제 불참시키는 며느리는 세상 천지에 너 하나밖에 없겠다. 내 조카가 산부인과 수유실에서 널 보지만 않았다면 난 지금까지도 니들이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겠지? 어떻게 부모인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어른이 말하는데 싸가지 없이 그게 무슨 뜻이니? 점만 찍어대지 말고 입을 열고 말을 하라고? 손가락이라도 부러졌니? 아니 왜 알 수 없는 점만 자꾸 찍어대냐고? 다신 제 목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1년 넘어 못난 제 얼굴 안 보여드리면서 살았고, 제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심란해지실까 염려되어 감히 입도 번금 못하고 점을 찍었는데,
제가 뭔 실수라도 했나요? 어이가 없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내가 그렇게 우스워? 황당하고 얼탱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는 내 기분 캐치하는 게 그렇게도 어렵니? 내가 낳고 키운 내 아들을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낚아채 갔으면 죄송하다고 바닥에 머리를 박고 사죄하고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게 빌어야 정상이지. 건방진 태도는 대체 뭐니? 애미 없이 자란 티를 꼭 그렇게 내야겠어? 죄송하지만 상우 씨랑은 혼인신고도 했으니까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저 어머니 아들 낚아챈 적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 보는 거 싫어하는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럼 어머니는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어머니 아들이 똑부러지게 정리해줬고요. 좋은 감정으로 만나다 보니 감사하게도 하늘이 선물을 주셔서 혼인신고만 하고 살다가 얼마 전에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 처녀가 임신을 하고도 하늘이 선물을 주셨다는 그런 뻔뻔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넌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단 말도 못 들어봤니? 하늘이 주신 선물 좋아하네. 내 아들 발목 잡아서 취집하려고 얄팍한 머리 쓰고 몸뚱이 굴려서 생긴 애라고 해야지 선물은 무슨 선물. 결혼 전에 애부터 덜컥 가진 것도 기가 막히는데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대충 산다고? 이래서 애초에 내가 니들을 그렇게 반대한 거야. 월 50만 버는 여자 꼬라지가 그럼 그렇지. 애를 가져도 결혼식 할 돈도 없고 큰 집 구할 돈도 없어서 콧구멍만한 월세집에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겠지. 구질구질하게 사는 꼬라지 안 봐도 훤하다 훤해. 웬 내 아들이 너랑 같이 거지처럼 살아야 하니? 이제 내 새끼까지 태어났으니 더더욱 발목 잡혀서 앞으로 영원히 네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할 내 아들을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다 나. 상우 씨 최신형 가정가구를 다 갖춘 50평대 아파트에서 살면서 외제차 몰고 출퇴근하고 세상 부러운 거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눈물은 대체 왜 흘리세요? 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신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게 정말이니? 정말 우리 아들이 50평대 아파트를 샀다고? 걔가 언제 그런 큰 돈을 모았대? 역시 내 아들이야.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난 걔가 그렇게 야무진 애인 줄 알았다니까. 넌 좋겠다. 내 아들 같은 능력 있는 남자를 다 꼬시고 완전 땡 잡았다? 죽수억 해준단 말이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 참나. 설마 하니 어머니 아들이 50평대 아파트를 샀다고 생각하나요? 당연한 거 아니니? 내 아들이 아니면 거지 같은 네가 무슨 능력으로 그 비싼 아파트를 사니? 거지 같아요. 제가요? 10억 현금 일시불로 아파트를 산 제가 거지예요. 이 아파트 제가 제 돈으로 산 제 아파트이고요. 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지였던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아빠 덕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자랐고 지금은 아빠를 도와 같이 사업하고 있고 아빠한테서 증여받은 부동산만 5개 됩니다. 그 월세만 해도 상우 씨 연봉보다 훨씬 많고요. 따로 투자도 하고 있어서 10억쯤이야 큰 돈도 아니지요. 그게 사실이니? 저 거짓말이나 하는 실없는 여자 아닙니다. 그나저나 서민 중에 서민인 어머니가 절 흙수저 취급할 때 솔직히 너무 우스웠거든요. 공공근로에서 겨우 월 30만 버시는 분한테서 거지 취급을 받을 때 상당히 어이가 없었지요. 그럼 그 50만짜리 월급 명세서는 대체 뭘 한 거야? 분명 네 이름이 찍힌 것이었는데 내가 헛것이라도 봤단 말이니? 그건 그냥 심심해서 몇 달 일 다닌 것일 뿐인데요. 친구가 레스토랑을 오픈했고 마침 일손이 딸린다고 해서 카운터 좀 봐줬던 거예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 가끔은 나가서 새로운 공기 마시는 것도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심심풀이로 주의회 정도만 일 나간 거예요. 아니 그럼 그렇다고 똑바로 얘기를 할 것이지. 그땐 입 꼭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본물 터진 것처럼 술술 불면 어쩌라는 거니. 그래 알겠어. 너가 거지 아닌 것도 알았고 내 아들 짝으로 자격이 충분하단 것도 인정할게. 그러니까 니들 사는 집 주소나 찍어줘. 집 주소는 왜요? 왜라니? 손주가 태어났다는데 할미가 돼서 당연히 보러 가야지. 거기서 왜라는 말이 왜 나오니? 어머니 제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홧김에 그냥 내뱉은 말을 가지고 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을 생각이니? 아기도 낳았으니까 이제 결혼식도 해야 하는데 부모인 우리가 자리를 빛내고 축하해줘야지. 설마 하니 이대로 영원히 안 볼 생각이니?
부모 자식은 천륜이란 것도 모르니? 제가 가진 거 하나 없는 보잘것없는 신세였다면 애를 낳았던 말던 여전히 절 깔보고 구박하셨을 분이 상황이 다르니까 손바닥 뒤집는 속도가 아주 대단하시네요. 앞으로는 일이 있으면 어머니 아들한테 연락하세요. 전 어머니랑 대화하는 거 별로 유쾌하지가 않아서요. 그 후 저희 부부는 가까운 친척들 지인들만 초대해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물론 시부모님도 자리하셨지요. 결혼 반대를 하고 저한테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결혼식에도 초대하지 않고 인연을 끊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다신 안 보고 싶었던 어머니였지만 아이를 낳고 또 키우다 보니까 저도 엄마인지라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지요. 손주를 보고 진심으로 좋아하고 행복해하시는 시부모님을 보고 그냥 제가 한 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길지도 않는 인생 부모 자식끼리 원수가 되어 산다는 것도 슬픈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자주 만나서 친하게 지내기엔 아직 거부감이 남아있어서 명절 생신에만 찾아뵙고 있습니다. 가끔은 시간이 약일 경우도 있지요. 세월이 지나면 어쩜 저희도 옛날 일을 얘기하며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고부가 될 수도 있겠지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 제가 더 마음을 열어야겠지요.